자, 일단 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쌤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개념이 뭐였냐면, 들어봐. 지금 고전시가 프린트 새벽을 갖고 있지. 자, 근데 우리 1학년 때 프린트 받아봐서 아는데, 프린트채로 그냥 두면 그거 잘 보게 되느냐 안 보게 되느냐. 잘 안 봐져요. 왜냐하면 학생 입장에서는 할 게 너무 많아. 내 말 이해돼? 근데 만약에 새벽아 들어봐. 이 고전시가 프린트를, 아, 이건 꼭 알아놔야 되는 내용 같은 거야. 그럼 자습서에다 옮겨 적었다고 쳐보자. 아, 이 내용은 내가 알아야 되니까 옮겨 적어야지 해가지고 적은 거야. 또는 오려가지고 옆에다가 붙인 거야. 이해돼? 그러면 보게 될까 안 보게 될까?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단권화는 책이 처음엔 두꺼워지는 거야. 책이 요만하면 이 책이 점점 이게 두꺼워져야 돼. 그게 단권화야. 자료를 모으는 거라고. 쌤 말 이해돼? 그럼 자료 모으는 거만 모으고 끝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먹는 거야, 이제 반복해서. 쌤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단권화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지금 고전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수업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고전 시간은 정서와 뭐를 정리하는 거다? 표현, 기법을 정리하는 게 바로 고전 시가다. 맞죠? 그런데 이 정서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 정서를 드러내는 자연물이 정해져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자연물을 통해 정서를 유추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맞나요? 제일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게 영군과 충절에서 무슨 미야 얘들아? 거기 써 있겠지만 순고미라고 써놓으셨을 거예요. 맞죠? 그럼 쌤 봅시다. 자, 쌤 봅시다. 복습하는 거예요. 그냥 보시면 돼요. 절개와 지조를 드러내는 시어가 따로 있겠죠. 그래서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소나무 같은 것들이 절개. 간신을 드러내는 시어 못 떠오르세요? 구름, 안개. 그렇지. 머릿속에 남았잖아 이미. 그럼 여러분들이 고전시가 교과서의 작품들을 보다 보면 순고미를 드러내는 작품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그럼 그게 눈에 잘 보이는 거지. 쌤 말 이해됐죠? 그럼 구름, 안개는 간신이니까 얘들아, 충신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이겨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눈이나 설이나 바람 같은 것들을 시련 고난으로 많이 쓰이고, 임금을 드러낸 시연 뭐가 있을까? 해나 달이나, 그렇지, 북극성이나 이렇게 빛광자를 내는 것들이 드러낸다. 맞죠? 요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어서 와요, 연준아.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는 게 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그 5페이지에 있는 위에 키워드 시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해됐죠? 요 정도 시어는 알고 가자. 내 말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뒷장 넘겨보시면, 요번엔 몇 페이지죠? 7페이지입니다. 자, 7페이지는 얘들아, 뭐에 붙여서 하는 즐거움? 자연 속에 붙여서 하는 즐거움. 그치? 자, 이걸 유식한 말로 우리 무슨 미라고 부르기로 했지? 우암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맞습니까? 그럼 자연에 붙여서 하는 즐거움이니까 당연히 자연을 드러내는 시어가 나열되겠네. 그지? 산이라든가 강이라든가 들이라든가 바다라든가 이런 거 나오면 다 뭐로 바꾸면 돼? 자연으로 바꾸면 되고, 속세를 드러내는 시어도 따로 존재하겠지. 그래서 긍정과 부정의 대비를 이루는 시어들이 쌍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뭐였어? 뭐 안빈낙도, 안본지적, 빈임원, 강호한정, 유유한, 유유자적, 무라일체, 안비, 뭐 자연친화, 이런 사자성어 문제들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구분할 필요 없고 다 자연에 붙여서 한 즐거움을 노래할 때 쓰는 말이야. 보편적인 시어라고 생각하면 돼. 라고 정리해드린 거 기억나세요? 자, 요게 바로 두 번째 우아미에서 여러분들하고 정리하면서 이야기했던 거. 특히나 백구라는 단어는 얘들아 강아지가 아니라 뭐다? 갈매기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에 무심이라는 단어 하나 더 알아놓으면 좋죠. 무심은 뭐가 없는 뜻이야? 욕심이 없다라는 뜻이죠.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해. 천천히. 하나쌤 천천히. 자, 내가 나한테 얘기한 거야. 시조 100편을 정리해줘야지 라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지금 급해지려고 해서 천천히 할게. 선생님이 깜빡했어. 내일 수업이 있다는 걸 깜빡했어.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천천히 해서 내일은 1시부터 6시까지 선생님이 수업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 그러니까 오늘 한 10편 하고 내일 1시부터 10시까지 나머지 90편 하지 뭐. 그러면 되지 않겠어? 현진아, 내일 1시부터 수업 있어. 내일 1시부터 수업 있어. 너무 늦게 와가지고 네가 전달 못 들었는데 다른 애들 지금 다 온다고 하거든? 현진아, 내일 1시부터 수업 있어. 다들 온다고 하니까 현진이도 꼭 참여해. 알았지? 다들 지금 서로 참여하겠다고 자리가 조금 부족할 것 같으니까 현진아 내일 조금 서둘러 와야 돼. 현진아, 알았지? 현진아, 선생님이 얘기하잖아. 좀 서둘러 와야 돼. 알았죠? 오케이. 자, 한 명 확보했어요. 자, 한 명은 앉혀놓고 할 수 있게 됐어요. 자, 이걸 뭐라 불러? 우함이라고 부른다. 얘들아, 벽 보고 하는 건 굉장히 힘든 고된 작업이야. 벽을 보고 하는 거는.
엄청 어려운 거야. 그래서 하여튼 이게 무슨 미다? 우함이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런 것들 내용 정리했고요. 뒤로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 이제 9페이지입니다. 자, 9페이지는 여러분 사랑과 뭘 얘기하는 거야? 이별을 얘기하는 거죠. 슬프네요, 슬프네요. 이거 무슨 미일까요? 비장미죠. 그렇지. 그럼 얘들아, 사랑을 하는 것이 슬프니까 슬픔의 정서를 드러내는 시간적 배경은 언제 좋을까? 밤이 좋다. 가을이 좋을까? 겨울이 좋을까? 가을 좋다. 그럼 가을엔 뭐가 온다? 귀뚜라미가 온다. 매미 울면 여름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귀뚜라미 나오면 이건 슬픔의 정서구나. 이런 식으로 유추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배경 자체를 그렇게 깐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기 시어들을 보면 전전반칙이란 말은 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고, 구곡간장이란 말은 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애간장이 탄다. 결과적으로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말이고, 약수라는 말은 장애물로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새의 깃털조차도 가라앉을 정도로 아무도 못 건너는 장애물로 많이 나오고, 옥창, 사창, 규방, 동방 이런 것들은 여러분 여인이 기거하는 창문인데 이런 건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냥 이런 것들이 다 여인의 방을 의미하는 단어구나라는 걸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되는 정도. 근데 홍하는 얘들아 어때? 예쁜 얼굴을 얘기할 때, 그지? 그래서 옛날에 선생님이 연지곤지 얘기해줬던 거 기억나? 연지곤지 어디다 찍어? 그랬더니 또 맞박에 찍는다는 애들이 있어. 그게 아니라 여기다 찍는 거야, 여기다. 볼에다가. 볼에다 무슨 색깔로 찍어? 빨간색으로 찍은 거예요. 우리 여학생들 오늘 화장 예쁘게 하고 온 친구들인데 볼터치 할 때 검정색으로 해요? 빨강색으로 해요? 검정색으로 해요. 그거 이제 뭐냐면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을 멀리 하겠다 이런 뜻이고, 빨간색으로 많이 하죠? 그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볼터치 왜 하는 거야, 현정아? 예뻐 보이려고. 그지? 건강미가 드러나는 거죠. 맞습니까? 파란색으로 이렇게 칠하면 어때요? 볼터치를 하면 애가 푸르죽죽 해가지고 동화뱀 같기도 하고, 그지? 별로 안 좋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빨간색. 그래서 홍안이 옛날 여자들이, 우리 지호도 보니까 볼이 벌구스름하네. 요게 되게 좋은 거래요. 이게 한의학적으로도 여자가 얼굴이 불구스름한 사람이 임신을 잘한대. 근데 옛날 여자들은 뭐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이었어? 대를 잇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이었잖아. 우리 또 새벽에 서운해가지고 지금 볼 때리고 있는 거야? 뭘 밖에서 때리네. 빨가지라고. 다 예뻐. 지금 다 예쁜 얼굴들이야. 어찌됐건 그런 거. 니네 나이가 다 예쁜 때란다. 자, 홍안이 그거예요. 그 다음 두견하고 자균은 얘들아 그냥 알아놓으면 좋겠어. 얘네 두 개 나오면 무조건 슬픈 거야. 얘네가 안 슬픈 적이 없어. 내 말 이해되니 얘들아? 그 다음에 실솔은 귀뚜라미니까 당연히 슬픔의 정서. 외기력이 짝을 잃었으니까 슬프겠죠. 괴다는 사랑하다는 뜻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묻습니다. 우함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이해됐죠? 네? 비장미라고 얘기하고, 미안. 맞아요. 민준이 제대로 된 지적 감사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시조들은 시조 100페이지에 나오는 것들이라 좀 이따가 정리하면서 볼게.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1페이지 펴보세요. 11페이지에 보면 삶의 애환과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세대 비판이란 말 나오죠? 자, 이제 이게 안 배웠던 걸 거야. 그지? 마지막 뭐지? 골개미가 되는 거야, 이게. 그럼 골개미는 얘들아 말 그대로 뭘까? 풍자와 해악을 골개미라고 부르거든. 모르는 친구들은 써놓으면 좋아. 이 골개미를 뭐를 골개미라고 불러? 풍자와 해악이다. 그래서 가끔가다 또 어떤 애가 이 풍자가 그 여인네인 줄 알고 얘기하는 친구들인데 아니에요. 그 풍자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 풍자 말고 풍자와 해악을 뭐라고 불러? 골개미라고 부른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골개미는 얘들아 당연히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거는 기본적으로 풍자해악의 공통점은 뭘까? 웃음을 유발한다는 건데, 학생 입장에서는 골개미가 안 웃겨. 맞니 얘들아? 지문을 읽었는데 봐봐. 창내고자 창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공호장지 세장지 열장지 암돌적이 수돌적이 배목골세 크나큰 장도리로 뚱딱 박아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가 웃겨? 안 웃겨. 근데 애들은 이걸 웃어야 된다는 거야. 너무 슬픈 거야. 그게 아니고 골개미는 어떨 때 웃음이 유발되는 거냐? 비정상적일 때. 이게 중요한 거야. 뭐일 때? 비정상적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작품을 읽었는데 그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거야. 그럼 이건 무조건 골개미로 가는 거야, 일단. 장내고자 장내고자 이내 가슴에 장내고자 내 가슴에다 발코니를 달겠다 이 얘기야. 윈도우. 이해돼요? 그럼 여러분 윈도우를 가슴에 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비정상적이죠? 그러니까 일단 골개미야. 그런데 어떤 대상을 비판하려고 골개미를 썼어? 그럼 풍자야.
근데 어떤 대상을 비판하려고 쓴 건 아니야. 그럼 뭐로 끝나? 해악으로 끝나는 거야. 그럼 쌤 뭐냐?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어미에 치들어 앉아 건너선을 바라보니 백성골이 떠있거늘 가슴이 끔찍하여 풀떡 뛰어 내닫다가 멍들 뻔했구나 라는 고전시가가 있어. 그럼 여기다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졸라게 허세를 부리다가 위에 백성골이 떠있는 거, 즉 매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졸라 센 강자를 만나니까 도망가면서 자빠져가지고 아이고 멍들 뻔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약자 앞에선 강하고 강자 앞에선 약한 거야.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비정상적인 애잖아. 그럼 일단 무슨 미야? 골개미지. 그럼 두터비 보고 웃고 끝나는 거야. 그런 인간들을 비판하고 싶은 거야. 비판하고 싶은 거지. 그럼 이건 뭐라고 쓸까? 풍자라고 쓰는 거야. 아다 듣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골개미라고 하는 건 비정상적인 상에서 나오는 거구나. 쌤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네, 요걸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한번 배워보자 이거야. 시조 가지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창내고자부터 생각해서 쭉 나와 있는데 요거 쌤하고 좀 이따가 고전시가 뒤에서 작품 정리할 때 나오니까 같이 묶어서 배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 좀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이런 네 가지의 미적 범주의 정서를 표현하고 싶어서 자연물을 사용하는데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고정된 자연물들이 존재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정리하면 어떨까? 이해하기가 수월하겠지. 또 하나 팁. 학생들의 경우 선지에 뭐가 나오면, 시조가 나오면 이걸 많이 어려워한다고요. 예를 들면 밑줄진 기억의 표현기법과 유사한 것 해놓고 1, 2, 3, 4, 5번에 뭐 내버려? 시조 내버린단 말이야. 근데 그 시조가 뭔지 몰라. 그럼 못 풀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런 의미로도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된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 프린트 정리해 놓은 거고요. 그 뒤에 12페이지 보시면 그 시어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 제가 수업하는 내용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봤으면 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요거 꼭 한번 읽어보시면서 아 요런 단어는 요런 뜻이구나 이렇게 좀 알아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여러분 시조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정리하면서 100편을 지금부터 정리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출발. 자, 두 번째 프린트 갑니다. 선생님 우리 친구들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시간 되면 알려주세요. 얘들아 50분 수업하고 10분 쉬는 식으로 가자. 괜찮지? 자 갑니다. 선생님도 좀 깨달은 게 있어서 그래. 선생님 기분에 막 10개 가르쳐주고 100개 가르쳐주고 싶은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힘들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100개 가르쳐주고 싶으면 딱 99개만 가르쳐주고 말려고. 자 어디까지 하다가 요 모양이 됐냐면은 자, 해보자. 자, 첫 번째 1번부터 시작해볼게 얘들아. 근데 하나의 시조에는 정서가 하나만 있을까? 여러 개 섞여 있을 수도 있을까? 여러 개 섞여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자, 첫 번째 시조부터 해봅니다. 1번 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했던 시조는 좀 했다고 얘기해주면 고마워요. 자, 1번 시조는 역시 나라가 뭐 한 거야? 망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하나 정리하고 갈게요 여러분. 자, 첫 번째 시조에서 꼭 기억할 것 인생 무상입니다. 선택지에 무슨 감이 등장한다? 무상감이라는 시어가 등장한다. 선택지에. 그럼 무상감이라는 게 나오면 얘들아 있던 것이 뭐 할 때 무상감이다? 사라지면 무상감이다. 맞나요? 그럼 여러분 이건 굳이 말하자면 무슨 미에 속할까요? 비상미에 속하겠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흥망이 유수하니 많을 때에 추초로다 할 때 가을추가 쓰인 거고요. 500년 왕업이 목적에 붙였으니 석양이라는 단어가 쓰인 겁니다. 그래서 가을과 밤이라는 시어를 통해 비장미를 더 구체화시키고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첫 번째 시조가 바로 나라가 망해서 쓴 거. 그럼 얘들아 나라 망해 쓴 게 이거 하나겠어? 아니지. 그럼 2번에 보시죠 여러분. 이거 했나요? 했나요? 봅시다. 백설이 잦아진 고래 구름이 머문다. 백설에다가 세모 쳤던 거 기억나시죠? 실현고난이고 구름에다 세모 쳤던 거 기억나시죠? 간신들이겠죠. 그럼 반가운 매화, 매화에 동그라미 친 거 기억나시나요? 그럼 이건 충성을 드러내는 시어니까 충신이겠죠. 근데 오른쪽에 이게 너무 슬퍼요. 어느 곳에 피었는고 안 피었다는 얘기예요. 매화 없어, 매화 없어. 석양, 그래서 석양진 거예요. 갈 곳 몰라 하는 거예요. 충신들은 다 죽어 없어. 누구들만 득실득실? 간신들만 득실득실. 그럼 굳이 말하자면 여러분 무슨 미예요? 비상미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시어들이 복합적으로 등장한다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럼 세 번째 시조 했나요? 역시 무슨감 배우려고 했어요. 무상감 배우려고 했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산천이라는 단어와 인걸이라는 단어가 서로 뭘 이룬다까지 대조를 이루고 있다까지 알고 계시면 돼요. 됐습니까? 끝. 제가 얘기해 주는 거 외에는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약속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시험에 나오는 것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것만 챙겨가시면 돼요. 됐나요? 지호야, 그거 프린트 네가 산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써. 괜찮아. 써야 돼. 그래야 팔지. 그냥 천천히 쓰면 돼요. 부담 안 가져도 돼요. 프린트 많아요. 팔면 되죠. 뭐.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프린트 나눠드리는 거 혹시 모르시게 안 가져오신 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사가시면 돼요. 알겠죠? 한 2만 원, 3만 원밖에 안 하니까 뭐 그 정도는 뭐 여러분들 충분히 내실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 볼게요. 4번 갑니다. 여러분 이거 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물소리뿐이로다가 중요한 포인트였던 거죠. 물밖에 없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가 뭐했다? 망했어요. 이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네. 다 역시 무슨 감이겠습니까? 무상감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었죠. 요건 특이했죠. 맨 마지막에 뭐가 특이했죠? 나라가 망하는 걸 말해 뭐하겠어? 즉 새로운 나라를 좀 꿈꿔야 되지 않겠어? 요런 게 좀 특이했던 거였다. 정도전이 쓴 거. 기억나십니까? 네. 5번 했습니까? 네. 여기선 까마귀가 부정이고 백로가 긍정적 시어였습니다. 맞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 하나 배우셨죠? 우의적이라는 단어 배우신 거 기억나시나요? 자, 우의적은 여러분 우화적이라고도 해도 되고 우회적이라고 해도 되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돌려 까는 거죠. 맞나요? 네. 자, 그럼 6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구름이 세모칩니다. 무심탄 말이 동그라미 칩니다. 아마도 허량하다 밑줄 칩니다. 거기다 뻥 같다 써주십니다. 그럼 구름이 욕심이 없다는 말이 아마도 뻥 같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네. 중천에 떠서 임의로 다니면서 구태여 광명한 날빛을 광명 동그라미 칩니다. 날빛 동그라미 칩니다. 따라가며 덤나니 밑줄 칩니다. 그럼 따라가며 덤나니를 구름과 연결시킵니다. 그럼 구름이 개새가 누구를 덮고 다닌다? 광명한 달빛을 덮고 다닌다. 그럼 간신들이 임금님의 은총을 덮고 다닌다. 그러니까 간신들은 뭐다? 무심하지 않구나. 이해됩니까? 결국은 간신들의 횡포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아시겠나요?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 왜 밑에 풍자적이라고 써있는지 아시겠어요? 쌤 봅시다, 여러분. 간신배들이 임금님의 은총을 덮는 건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비정상. 일단 무승미, 성미, 골개미, 썩립. 그런데 이 구름 까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쓴 거야? 풍자적이라고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름 깐 게 아니라 구름 같은 간신 깐 거죠. 돌려 깠네요. 우의적이라고 쓴 거예요. 그럼 우회적이라고 써도 돼야 안 돼요? 돼요. 이해돼요? 돼요? 그럼 됐어요. 여러분 잘 써먹으세요. 자, 요게 요 내용입니다. 정리됐습니까? 넘어가도 될까요? 네. 7번 했나요? 안 했습니까? 철령 높은 멍에 쉬어넘는 저 구름아 구름의 동글뱅이 고신 원루를 비삼아 뛰어다가 신자의 동그라미 비에다가 세모 빵 칩니다. 정리합니다. 구름한테 말 걸었어요. 구름아 말 걸었어요. 무슨 법 쓸 거예요? 의인법 써주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럼 구름한테 뭐라고 말 걸었냐면요. 그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신하 신자. 요 정도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요 정도는 신하는 너무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신하를 뭐에다가 비삼아 띄었대요. 그럼 신하의 걱정을 비삼아서 구름 네가 가서 뿌려달라는 얘기예요. 어디다가 님 계신 구중심처에 뿌려본들 어떠리 밑줄 쫙 찬 다음에 구름하고 연결시킵니다. 그럼 구름아 나의 슬픈 마음을 비가 되어 뿌려줘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디다 뿌려요? 또 화장실에 가서 뿌리면 안 돼요. 그건 오줌 싼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디다가 님 계신 곳에다가 뿌려줘 이 얘기예요. 그럼 이 님이 누굴까요? 임금. 이해될까요, 여러분? 그럼 임금님한테 자기의 원망스러운 마음을 뿌려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의인법도 쓰였고 여기서 임한테, 즉 임금한테 나의 충절을 알게 해줘 라는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됐습니까? 네, 넘어가도 될까요? 네, 8번 했을까요? 자, 8번은 사실은 문학성으로는 좀 성격이 좀 약하긴 해요. 여기 남이 장군이, 자, 쌤 봅시다. 남이 장군이 북방으로 가가지고 오랑캐들을 꼬라보면서 내가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게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장군의 기계를 보여주는 시인데 이걸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 돼요. 장검을 빼어들고 긴 칼을 뺀 거예요. 이해돼? 그지 얘들아? 너희도 생각해봐. 장수가 이렇게 은장도 가지고 다니면 돼, 안 돼? 안 되죠? 은장도는 누가 갖고 다니는 거야? 은장도 알아 몰라? 아이고. 옛날에 사대부집 여자들은 이렇게 몸속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칼을 하나 이렇게 꽂고 다녔잖아요. 이렇게 몸속에다가. 그 뭐 할 때 쓰려고? 진짜 몰라? 혹시라도 남자가 겁탈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겁탈할 때 남자를 해치려고 쓴 거야? 자기가 자결하려고 쓴 거야? 잘못된 거지만 옛날에는 은장도를 왜 가지고 다녔냐면 남자가 이렇게 많이 겁탈하려고 하면 은장도를 딱 빼가지고 자기가 자결하려고 쓴 거야. 죽으려고. 몸을 더럽히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거야. 잘못된 생각이지. 아니 칼을 갖고 개를 찔러야지 왜 지가 죽어. 근데 어딜 찔렀을까? 눈? 너무 슬프잖아. 이건 찔르면 안 죽어. 피만 나고 아파. 뇌? 안 돼. 이거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 뼈가 딱딱하니까. 어딜 찔렀냐면 여기 한번 만져볼래? 여기 보면 쏙 들어간 데가 있어. 없으면 그건 동물이야. 만져봐. 다 있어. 여기 살짝 목 밑에 보면 이렇게 쏙 들어가는 데 있어 없어? 여기가 급소야. 그래서 곤장도를 딱 이렇게 대는 거야. 이렇게 딱 대고 오지마! 오지마! 오면 찌른다! 오지마! 톡 찌르는 거야. 근데 잘못 찌르면 어때? 또 뺐다가 또 찔러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 방에 찔러야 돼. 되게 무서울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우리 여학생들 입장에서는 은장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찌를 용기 생겨 안 생겨? 좀 무서울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은장도 이 뚜껑 있지, 뚜껑. 이 뚜껑에다가 비상이라고 독약 있지. 독약을 여기다가 넣고 다녔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은장도로 찌를 용기가 없는 여자들은 그 약을 탁 먹고 그냥 죽은 거야. 얼마나 슬퍼. 근데 만약에 여자가 막 큰 칼 차고 다녀봐. 그렇게 찌르면 여기 통가에서 나오잖아. 이렇게 푹 길게 나오고. 너무 무섭지? 응? 활복해 막 이렇게 거의 이렇게 앞에서 씹어 오지 마. 이러면서 막 무섭잖아. 그래서 은장도를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은장도 옛날에 그랬어. 옛날에. 되게 슬프지? 응. 옛날에는 여인들이 인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많았어. 요즘은 어때? 그런 일 없지. 그러면 안 되고. 그지? 요즘엔. 왜 너 못된 놈을 찔러야지? 왜 자기가 찔러? 하여튼 얘가 장검 얘기하길래 잠깐 얘기했어. 긴 칼 찬 애들은 다 남자야. 긴 칼을 빼어들고 백두산에 올라보니 대명천지에 성진이 잠겼어라. 성진에다 세모친 다음에 거기 전쟁의 기운이라고 써봐. 전쟁의 기운이다. 전쟁 기운. 그래서 선생님이 세모치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백두산에 올라가니까 저쪽 오랑캐 쪽에서 쳐들어오려고 낌새가 보인다 이런 얘기야. 쳐들어오려는 낌새가 보이는구나.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 다음 어쩌라고? 언제나 남북 풍진을 헤쳐볼까 하더라. 다시 말하면 오랑캐 놈들을 다 죽여버리게 했어. 이 얘기하는 거야. 남북 풍진은 오랑캐 쪽 놈들을 싹 다 없애버리게 했어. 이 얘기하는 거거든. 헤쳐볼까 하노라가 죽여버리게 했어. 그럼 남북 풍진이 뭘까? 오랑캐 무리란 뜻이겠지? 그래서 이것들을 없애버릴 거야. 이렇게 남이 장군이 쓰신 거야. 이거는. 근데 이건 문학적 성격이라고 보다는 장군의 기계를 드러내는 거라서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는 정도면 괜찮아. 그리고 한 명 더 있어. 9번 봐봐. 우리나라에 또 있지. 이제 남이는 북쪽 지켰지. 남쪽 지켜야지. 남쪽. 누구야? 순신이야지. 이순신 장군. 이건 여러분들 정말 많이 들어봐서 알죠? 한산섬 달박은 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 큰 칼 옆에 자고 깊은 시름하는 쪽에. 이거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이거 이순신 장군이 쓰신 거야. 시험에는 안 나와.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이게 이순신 장군이 쓰신 그 멋진 시조구나 라는 정도는 한번 보면 좋겠어. 알겠지? 그래서 어디서 일성호가로 나무 애를 근난히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장군이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나라를 위한 시름 걱정을 하시는 그런 시야. 이게 이순신 장군이 쓰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번 보면 돼.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는 정도. 알겠지? 자, 10번은 나와요. 갑니다. 읽기 전에 거기 해제를 잠깐 봐줘. 해제. 병자호란 후에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가게 된 작가가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지금 청나라로 끌려가고 있는 거야. 포로로.
그때 나라에 대한 걱정과 충정을 노래한 건데 사실은 충정이라기보다 그냥 가기 싫어서 쓴 거야. 내가 볼 땐. 봐봐. 가느라 했니 이거? 했는데 안 한 척하면서 즐기면 안 돼. 안 했지? 가노라 삼각산아 끊어. 다시 보자 한강수야 끊어. 얘들아 삼각산이 무슨 산이야 지금의? 지금의 무슨 산을 그때는 삼각산이라고 했을까? 북한산. 북한 안 써도 돼요. 필기의 제왕들 안 나와요. 삼각산은 현재 어느 산인지 위치를 쓰시오. 이런 거 안 나와요 여러분. 북한산이에요 북한산. 북한산 어디에 있어? 가끔 또 북한에 있다는 애들이 있어서 물어본 거야. 선생님 평양 쪽에서 본 거 같아요. 평양. 도라입니다. 미치는 거예요. 북한산 어디 있을까요?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게 북한산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속으로 깜짝 놀라는 애들 있을 거예요. 그래? 속았다. 그래서 얘들아 지금 아무리 지리에 관심이 없어도 우리나라 지명들은 좀 알아야지. 알겠지? 그럼 개골산이 어디야? 개골산. 금강산이야 금강산. 금강산이 어디 있어요? 북한에 있어요. 북한에. 아쉽지만 북한에 있어요. 그게 또 우리인 줄 알고 또 넘어가면 큰일 나. 그리고 월북하는 거야 이거. 방송에 나와요. 새벽에 학생 월북하다. 금강산을 설악산으로 알고 월북 막 이러면서 큰일 나. 넘어가면 안 돼. 북한산은 돌이 많아. 돌이 많아서 등산하다가 많이 죽어요. 웃자고 한 소리야. 북한산은 서울 사람들이 등산을 많이 하러 가는 산이야. 그 밑에 그냥 막걸리 집도 그렇게 많고 그냥 파전집도 많고 맛집 많아. 선생님이 너희들 바람이 하나 있어. 아까 고3 언니 오빠들한테도 그 얘기 했었는데 한번 들어볼래? 하성이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 서울대를 합격을 한 거야. 그럼 선생님이 하성이가 다니는 학교에 이렇게 구경하러 갈 수도 있어 없어? 있지. 근데 하성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성실하니까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돈도 많이 모은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하성이 만나가지고 하성아 나 막걸리에 파전 좀 사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럼 하성이가 사주겠어 안 사주겠어? 니네 생각에 일단 하성이한테 묻기 전에 니네 생각에 사줄까 안 사줄까? 하성이의 인격이나 인성으로 보았을 때 막걸리나 파전 선생님이 사달라고 하는데 얘가 아르바이트해서 돈이 1억이 있어 1억이. 파전하고 막걸리 그거 사줘봤자 한 3만 원 나와 3만 원. 자 사주겠어 안 사주겠어? 니네 생각에 안 사줄 것 같아. 아니 인성이 개쓰레기구나. 안 사준대. 하성아 너 그거 모면해야 돼. 우리 인성 하성이가 이제 모면해야 돼. 사줄 거야 안 사줄 거야? 그렇지. 난 알고 있거든. 그럼 이제 하성이 옆에 민준이가 있는데 민준이 연대 다니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또 연대 앞에 딱 가가지고 민준이한테 전화한 거야. 근데 민준이가 막 소방관 그 아저씨들 도와주는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막 불도 졸라 빨리 꺼서 경연대회 가가지고 1등 상금으로 2억 받고 막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민준이한테 선생님 막걸리에다 파전 한 좀 사줘라. 왜 민준이가 이상을 쓰고 우리 아직 사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사줘라. 민준이 사줘 안 사줘? 그렇지. 얼마나 좋아.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고.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야. 그러면 내가 민준이한테 갈 때 혼자 가겠어? 하성이가 아까 사줬잖아. 데려가겠지. 데려가지. 왜 데려가? 내가 안 사거든. 민준이가 사잖아. 그럼 민준이 이제 2명치 300이고. 그럼 그 다음에 예성이 보러 가는 거야. 예성이 보러 가면 이제 누구 데려가? 민준이하고 하성이 데려가고, 그 다음에 우리 저 시우 보러 가면 누구 데려가? 4명 가고, 이러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우리 현진이 만나러 가는 거야. 그럼 현진이 30명 만나고 막 이러는 거야. 집 팔아버리고 막 이러는 거지 뭐. 전셋집 빼고 막 이래가지고 술 사주고 그러는 거지. 얼마나 행복하냐고. 내후년에 이걸 꼭 해보자 이런 얘기야. 알겠지? 내후년에 선생님이 너희들 덕분에 대학 탐방을 탁 하면서 여기 캠퍼스가 어디니? 뭐 이러면서 어디 캠퍼스가 여기 교문이 어디야? 이렇게 물어도 보고 선생님 저희 학교는 교문은 없어요. 얼마나 멋져. 교문이 다 없어졌네요. 뭐 이러면서 얼마나 좋아. 그냥 학교 골고루 다 어차피 인서울 할 거니까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 다닐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다가 또 가끔 가다가 또 대전 가고 싶으면 거기 대전에 뭐지? 성심당? 그래 통신당 가고 싶은데 우리 새벽이가 카이스트 간 거야. 선생님 놀러 오세요. 카이스트에서 성심당까지 얼마 안 멀어요. 성심당 사드릴게요. 뭐 이러면 괜찮아. 성심당 사주지 말고 빵만 사줘. 선생님 그냥 성심당 가지세요. 뭐 이렇게 얼마나 좋아. 그지? 그랬더니 또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아연이가 또 선생님 그럼 제주도 구경도 좀 시켜드려야 되니까 난 제주도 해녀과 갈 거야. 큰일 나. 알았어? 가면 안 돼. 알겠어? 제주도에 해녀과 없어. 알겠지? 또 가가지고 대학 찾고 다니면 안 돼. 해녀과를 찾아라. 이러면 안 돼요. 없어요. 그게.
우리 아이들도 인서울에 해서 가고 얼마나 좋아. 그게 선생님의 바람이야. 이 내후년에 너희들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내가 사 먹여놓고 나중에 다 돌려서 받을 거야. 지금 장부에 다 써놨어. 니네 음료수 먹고 있는 거 기록하고 있는 거 몰랐지? 저 뒤에 다 써놨어. 몇 개 먹었나 다 써있어. 얼마짜리 몇 개 먹은 막 이렇게 다 써있어. 싹 다 받으러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알겠지? 예성이가 아주 포카리 스웨트라 세상 잘 먹었더라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먹더라고. 선생님은 좋아요. 그거 먹으면 얼마나 좋아. 공부할 때 도움도 된다는데 나중에 2배, 3배로 받으면 되니까. 그지? 자기도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너 때문에 학원 망했다 이러면서 지가 내겠지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삼각산이 거기야. 알았지? 삼각산 밑에 파전집 맛있는 데가 있어서 그래. 알겠지, 현정아? 알겠지? 거기 현정이 선생님과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파전하고 먹으면 좋잖아. 두부김치 얼마나 좋아. 두부김치 딱 파전하고 막걸리하고 먹으면. 벌써 부담스러워? 아이고 착해라. 아이고 어떻게 돈을 버나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일단 대학을 가. 대학을 가야 돈도 버는 거야. 자, 안녕 삼각산. 다시 보자 한강수. 얘들아 한강은 어디인지 알지? 웃자고 하는 소리야. 웃자고 하세요. 어이없어 해? 또 가끔가다 또 작가 한강이지 않은 애들이 있어서 그래. 그거 아니에요. 한강수야. 고국산천을 떠나고자 하지만은 시절이 몹시 수상하여 올똥말똥하구나. 다시 말하면 시절이 수상하니까 올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얘들아 삼각산하고 한강수한테 말 걸고 있죠. 일단 무슨 법 써도 되고 의법 써도 되고요. 맞습니까? 고국을 떠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됐습니까? 네. 11번하고 12번까지 하고 쉴게요. 어와 동량제를 저리하여 어이하였고 이렇게 돼 있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봐봐. 얘기 들어봐.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야. 동량제는 좋은 인재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나라를 구할 좋은 인재를 써먹지도 않고 지들끼리 앉아서 탁상공론만 하는 거야. 이게 맞네 저거 맞네. 이해돼? 요즘도 저기 위에 아저씨들 가끔 그렇게 싸우는 거 보면 너희들이 봐도 좀 싫지? 그래 안 그래? 자기들끼리 막 내가 맞네 제가 맞네 막 얘기할 때 싫잖아.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봐봐. 동량제에다가 거기다가 인재라고 써봐. 인재라고 써놓으면 이해하기가 쉬워서 그래. 그러면 어와 저 인재를 저리하여 어이할고 저렇게 두면 어떻게 하느냐. 헐뜯어 기운 집에 의논도 하도할시야. 지들끼리 의논만 많이 하는구나. 다툼만 많이 한다는 얘기야. 서로 헐뜯는다. 이런 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래? 책상 앞에 앉아서 말만 한다. 탁상, 공, 론 이렇게 얘기하죠. 이해됩니까? 문목수 고자자 들고 허둥대다 말려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야. 목수가 자만 들고 왔다 갔다만 한다 이 얘기야. 그럼 결과적으로 목수가 얘들아 원래 일을 해야 되지. 일을 해야 되는데 뭐 만들고? 자만 들고 왔다 갔다 한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결국은 인재가 있으면 그 인재를 올바로 등용해서 나라를 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리됐나요? 네. 마지막 작품 읽고 싶시다. 내일이 망령된 줄 내가 뭐를 쏜가? 뭐를 쏜가? 밑줄 쫙 돌리자. 무슨 법이야? 서리법이죠. 이 마음이 어리기도. 어리는 건 얘들아 옛날에 우리 1학년 때 배웠다. 그지? 어리다가 무슨 뜻이었어? 어리석다. 그치? 내 마음이 어리석은 것도 임을 위한 탓이로세.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내 일이 망령된 줄 알아. 내가 지금 유배 왔거든? 기양 왔거든?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애쓰는 게 솔직히 쓸데없는 짓인지 알아.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마음이 어리석은 이유는 임 때문이다 이 얘기야. 그럼 여기서 임은 누굴 얘기하는 걸까? 임금이지 임금. 그 다음 밑줄 치고 중요한 거 나왔다.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 거기다가 이해하기 좋게 거기다 써봐. 뻥쳐도. 뻥쳐도 이렇게 뻥쳐도 뻥이 오는 그건 과자야 과자. 선생님이 오늘 무슨 개그를 해도 안 먹히고 있어 지금. 너희들 표정이 쉬는 것이 웃음이다 뭐 이런 표정이야. 알았어 여기까지 하고 쉰다니까. 뻥쳐도 그러니까 온 놈이 온 말을 하여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쁜 놈이 뻥을 쳐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거기 보면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 뻥을 쳐도 이미 짐작하소서 헤아려 생각하세요 이 얘기야. 그러면 내가 귀양 간 거 사실은 내가 잘못한 거야 아니야? 잘못한 거 아니야. 아닌데 내가 임금님한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게 쓸데없는 짓인지는 알지만 임금님 그 뻥쟁이들 옆에서 뻥치는 거 속지 마세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임금에 대한 충정을 드러내는 시다. 정리됐습니까? 네, 좀만 쉬었다 합시다. 몇 번까지 했다가 끝났나요? 네, 12번까지 했죠. 자, 13번부터 또 시작해도 되겠죠? 자, 커트. 자, 13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3번 했나요? 안 했죠?
삼동에 배옷 입고 암열에 눈비 맞아. 여기다가 써보세요. 개고생이다. 이렇게 개고생. 제발 얘들아 작품 어렵게 배우지 말고. 알았지? 자, 정리해줄게. 삼동은 니네 느낌에 추운 날씨 같아? 더운 날씨 같아? 추운 날씨 같아? 근데 배옷은 여름옷 같아? 겨울옷 같아? 여름옷 같아? 그럼 얘들아 겨울에 여름옷 입은 거야. 겨울에 비키니 입고 돌아다니면 쉽겠어? 어렵겠어? 어렵겠지? 개고생했다 이런 얘기요. 암열에 눈비 맞아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위 동굴 있지? 바위 동굴에서 산 거야. 집도 없이. 그럼 얘는 집도 없이 동굴에서 살았는데 겨울에 배옷 입고 있었어. 그럼 무슨 고생한 거야? 개고생한 거야. 개고생. 자, 근데 개고생했는데 그다음 구름에다 세모, 벼에다가 동그라미. 구름 낀 변내도 쬐은 적이 없지만은, 그러니까 햇볕도 햇볕인데 구름이 낀 햇볕이야. 그러니까 그나마 따뜻하지도 않아. 근데 이런 햇볕조차도 쬐은 적이 없다는 얘기는 임금님의 은총을 손끝만큼도 받은 적이 없다 이런 얘기야.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개고생했는데 임금님이 나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지만은, 이해돼? 없지만은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 서산에 해가 진다 하니 이렇게 돼 있지. 우리 은규 이놈 서산에 해 진다 하니 눈물겨워 하느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해가 지는 거니까 얘들아 누가 죽은 걸까? 임금이 죽은 거지. 이해돼? 결과적으로 임금이 죽었으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임금님의 은총은 받은 적이 없지만 임금님이 돌아가시니까 슬프구나 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굳이 말하자면 무슨 미에 해당할까? 비장미에 해당하는 거겠지. 슬픈 거니까. 14번 했나요? 안 했죠? 자, 이건 먼저 해제를 보는 게 쉬워. 자, 해제를 잠깐 봐봐. 병자호란의 국치에 대한 비분관계를 읊은 시조인데, 국치가 뭐야 얘들아? 국치? 국가의 치욕이다 이런 얘기야. 국가의 치욕. 이걸 줄여서 국치. 그렇지. 그래서 그 다음 봐봐. 늙은 신하와 화자가 병자호란 후 인질로 끌려간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에 대한 염려와 우국충정. 그래서 지금 포로로 지금 누가 끌려간 거야?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이 끌려갔는데 신하가 이 두 분을 걱정하면서 썼다 이 얘기야. 읽어볼게. 풍설이 섞어친 날에 풍설에다 세모. 그럼 풍설은 얘들아 바람풀에 눈설이니까 시련보다 의미하는 거 맞겠지? 문노라 북내사자야. 여기서 북내사자는 얘들아 청나라 사신을 얘기하는 거야. 라이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알겠지? 문노라 청나라 사신아 소해용안 밑줄친다. 밑에 있는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하고 연결시켜. 그러면 우리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은 얼마나 추웠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우리 지금 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 소현세자 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고국에 못 죽은 고신이 신자 동그라미 눈물겨워하느라 밑줄. 그러면 신하가 지금 뭐 흘리고 있다?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이해되죠? 결과적으로 병자호란 때 포로로 끌려간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쓴 시. 정리됐나요? 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15번은 했나요? 정몽주? 다 안 했어? 자, 얘들아, 이건 무슨 가야? 단신가죠, 단신가. 그럼 이 정몽주가 얘들아, 누구한테 뻑큐를 날리면서 이 노래를 한 거야? 이성계가 아니죠. 이방원. 이성계 앞에서 뻑큐를 날린 게 아니잖아. 이방원이가 하여가를 부른 거잖아.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랑 드렁치기 얼거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천년만년 누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몽주가 이 얘기를 한 거잖아.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니명한 일편단심은 변할 수가 없어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방원이가 야마돌아서 그래 그럼 망치 맞고 죽어야지 철퇴 딱 친 거잖아. 그지? 그 이방원의 정몽주의 이게 단신가예요. 너무 유명한 작품이고 비유적인 표현이 없어서 그냥 한번 읽어본 정도로 충분합니다. 됐나요? 자, 원천석입니다. 했나요? 네, 요건 했습니다. 자, 여기 절개와 지조를 얘기하는 대나무 얘기였죠? 눈이라는 시력 속에서도. 네. 17번 국화 얘기 했나요? 네. 이게 아마 절개 지조를 드러내는 순고미 하면서 같이 묶어서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18번 했나요? 안 했죠. 자, 18번과 19번을 묶어 놓으시면 좋고요. 자, 이제 이제라는 걸 알아야 돼. 이제. 이게 한 사람 같지만 두 사람이에요. 이 이제는 백이하고 숙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이가 집에서 숙제를 했다. 백이 숙제. 아니에요. 웃자고 한 소리야. 두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충신인데 이 충신들이 잘 들어. 이 충신들이
나라의 왕이 바뀌었으니까 난 두 왕을 섬길 수 없소. 그래가지고 산에 들어가가지고 고사리를 캐먹다 죽었대. 근데 이런 백의와 숙제는 그럼 충신이야, 충신 아니야? 충신이지. 왜냐하면 두 왕을 섬길 수 없다고 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만 캐먹다 죽었으니까 얼마나 충신이야. 근데 이런 충신을 이 시적 화자가 비판을 하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이런 충신을 비판할 수 있을 정도면 내가 뭐라는 거야, 더. 충신이다 이 말이야. 결국은 이 시는 내가 더 충신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써봐. 내가 더 충신. 내가 더 아니고 내가 더. 내가 더 충신. 내가 더는 인천 상륙작전 하는 아저씨고 내가 더 충신 썼어? 됐니? 그래서 결과적으로 백의와 숙제를 까서 내가 더 충신인 걸 드러내는 거야. 이해됩니까? 읽어볼게요. 수양산을 바라보며 수양산의 중위법 써보자. 이건 수양 마운틴도 되고 수양 대군도 되는 거야. 이렇게 한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걸 무슨 법이라고 불러? 중위법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수양산을 바라보며 백의와 숙제를 원망하노라. 굶주려 죽은들 채미도 하는 것과 채미는 이제 고사리를 캔다는 얘기야. 고사리를 왜 캔니? 비록 푸세의 것이지만 푸성이 같은 거지만 그것은 누구의 땅에서 난 것이냐? 결국은 세왕조의 땅에서 난 거 아니냐? 그럼 그것조차도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백의 숙제 너희들은 충신이라고 했는데 고사리 캐먹었으니까 그거 아니야. 잘못됐어. 결국 내가 더 충신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랬더니 그 밑에 주의식이 쓴 시가 뭐냐면 쌤 봐봐. 백의 숙제를 옹호해 주는 시를 쓴 거야. 뭐라고 쓴 거냐면 아냐. 아유 백의 숙제 아니야. 걔네들 고사리 안 캐먹었어. 걔네들 산에 들어갔는데 고사리가 이렇게 꼬부라진 거야. 꼬부라지니까 어때? 절개지조가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걔가 그거 캐가지고 그거 펴주려고 고사리를 캐먹은 게 아니라 그거 펴주려고 캔 거야. 그러니까 백의 숙제 잘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시가 두 번째 시조. 갑니다. 두 번째 시조는 많이 안 나오는 시예요. 굶주려 죽은들 하고 수양산에 들었거니 주려 앞에 굶자를 써놓으란 얘기야. 굶주려 죽으려 하고 수양산에 들었거니 들어갔으니 현마 설마 고사리를 먹으려고 캐왔겠느냐. 이해됩니까? 물성이 굽은 줄 애다라. 이런 고사리의 성질을 보니까 얘가 뭐해서 굽어 있는 성질을 갖고 있더라. 그게 애가 달아서 펴보려고 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고사리 도와주려고 캔 거야. 먹으려고 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백의 숙제 충신. 이해돼요?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두 시조가 세트로 묶여 다닙니다. 근데 첫 번째 시조는 18번 시조는 진짜 많이 나오고요. 19번 시조는 거의 실려있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같이 묶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됐습니까? 네. 20번 했나요? 네, 넘어갑니다. 21번 했나요? 했는지 대답을 해줘야 네. 22번 했나요? 네. 23번 했나요? 안 했죠? 해봅시다. 남산의 많던 소리 소래 똥울뱅이. 이제 천상의 목소리로 해줄게. 동그라미 동그라미. 솔은 소나무. 소나무는 뭘 얘기할까요? 충신. 우리 시우 꼬라보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우리 시우는 웃을 때가 더 멋있어. 너 꼬라보면 무섭단 말이야. 소나무 어디로 간단 말인가? 나누 부근이 그대도록 날랬구나. 부근의 동그라미. 도끼라고 써봐. 도끼 개새죠? 도끼가 엄청 날래구나. 왜냐면 소나무 베는 건 도끼가 뱄을 거 아니야. 그 당시에 전기톱은 없었겠지? 설마 조선시대에 전기톱이 있었겠니? 그지? 도끼로 뱄겠지? 그럼 얘들아 이 도끼는 결과적으로 소나무 즉 충신들을 뭐한다? 죽여 없앤다는 얘기겠지. 이해됩니까? 두어라 우로 깊은 곳에 우로의 똥글뱅이 거기다 임금의 은혜 이렇게 써보세요. 임금의 은혜가 깊으면 다시 볼까 하노라. 그러니까 남산의 소나무는 쉽게 말하면 뭘 얘기하는 거야? 충신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 충신이 남산에 많았는데 다 어디로 갔을까? 도끼가 다 베어버렸구나. 즉 간신배들이 다 뭐했다? 싹둑싹둑 베버렸구나. 결국은 죽거나 어디 갔겠니? 귀양 갔겠지. 근데 그 뒤에 우로가 뭐라고 그랬어 아까? 임금의 은혜라고 그랬지. 임금의 은혜가 곧 깊으면 다시 볼까 하노라. 그러니까 임금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이 충신들 다시 불러 올리시겠지. 그럼 얘네들 다 어디 간 거야? 귀양 간 거야 귀양.
이해됩니까 여러분? 요런 시예요. 그래서 정치적 상황에 대한 한탄과 복귀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는 시. 내용 이해되세요? 24번 했나요? 네, 요건 여러분 충신 드러내는 시 맞죠? 네. 그 다음 25번 했나요? 안 했어요. 자, 거기다가 또 이거 되게 유명한 시라서 이거 모의고사 단골 황진이의 행간걸림입니다. 행간걸림 써보세요. 행간걸림 또는 행간걸침이라고도 해요. 그 시가 너무 작아? 여기다 크게 써줄게. 아유, 근데 너희들 너무 열심히 하니까 선생님 부담스러워. 좀 대충 해. 공부 너무 열심히 하지 마. 행간걸림. 열심히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긴장 쫙 풀고 해야지 오래 하지. 너희 생각해봐. 수영 선수들이 수영 잘하는 사람들은 몸에다가 힘 빼고 해, 힘 넣고 해. 힘 빼고 하잖아. 집중해야지 이러면 힘들어.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탁 쓰다가 좀 집중 안 되면 또 좀 딴 생각도 좀 하고 또 다시 집중해서 하고 이러면 되지. 그래야 오래 하는 거야 진짜로. 농담 아니라. 행간걸림 썼어요? 썼어요? 이게 뭐냐면 이 시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있으랴 하면 가랴마는 제구태여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이렇게 써있는 시거든. 자, 날려서서 미안해. 그 시가 많아서. 자, 쌤 봐. 요 제구태여가 행이 뭐야? 줄이지 줄. 일행 이행 할 때 줄. 이게 여기에 걸쳐있니 여기에 걸쳐있니에 따라서 의미가 바뀐다는 거야. 이게 행간걸침이야. 근데 이게 그 당시 조선시대에 쓰였다는 건 어마어마한 표현 기법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기법을 쓴 사람이 없었는데 진이 아줌마가 이걸 한 거야. 황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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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줌마가 한 거야. 얼마나 시조를 잘 지신 거야. 심지어 얘들아 이 황진이 때문에 상사병이 걸린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상사병이 걸리면 어때? 시름시름 앓다 죽어요. 상사병이 뭔지 모르지. 걔가 몸 보고 싶어가지고 미치겠는 게 상사병이야. 그럼 몸에서 병이 나. 그게 진짜로 그렇다니까. 그래서 어떤 청년이 황진이를 너무 사랑했는데 죽었어. 그래서 그 관이 황진이 집 앞을 지나가는 거야. 상여가 오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거 알아 불러. 오야 오야 이렇게 가다가 황진이 집 앞에서 관이 안 움직이는 거야. 싫어요. 안 움직이는 거야. 그때 황진이가 딱 나와가지고 자기가 입던 치마를 딱 관에다 덮어줬대. 그러니까 가더래. 그러니까 가는 길에 귀신 되어 가는 길에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은 게 황진이었던 거야. 그 정도로 절세 미인이었대. 근데 솔직히 얼굴만 이쁘다고 얘들아 남자들이 다 좋아했겠냐? 뭔가 이렇게 지성도 있고, 그지? 시조도 짐치 있고, 맨날 황진이가 얼굴은 막 이쁜데 뭐 코 파고 있고 막, 욕하고 막, 그러면 좋아했겠어 남자들이? 그러니까 이 정도로 시를 잘 짓는 여자였다고. 우리 은규 장난꾸러기야 진짜. 선생님 미워 죽겠어. 집중해야지. 왜 옆에 있는 왜 아연이한테 말 걸어? 아연아 음료수 그만 처먹고 여기 좀 봐. 좀 몇 개째 처먹는 거야 도대체. 음료수를 배 띄우지 말라 그랬지. 여기 봐. 이게 가끔가다가 수험생들 중에 수강료만큼 먹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들이 있어. 도라이예요 도라이. 잠깐만 내가 얼마 냈지? 30만 50만큼 음료수 몇 개 먹어야 되지? 말면서 그러면 안 돼. 공부하러 와야지. 음료수 먹고 뿌듯해하면 어떡하냐고. 성적이 올라서 뿌듯해야지. 여기 봐. 그러니까 이 제구태가 이제 어떤 기법이냐면 여기에 걸려있다고 쳐봐. 여기에 걸려있으면 도치법이 쓰인 거야. 도치법.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말이 뒤로 갔다고 친 거야. 도치법이 되면 들어봐. 이게 이해하면 쉬워. 있으라 하면 제가 구태여 같겠는가마는 이렇게 해석이 돼. 그럼 이 제가 누가 될까? 님이 되는 거야. 님. 그런데 이 제구태여가 여기서 끝난 거야. 그래서 이게 여기로 걸친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있으랴 하면 가랴 하면은 제가 구태여 뭐가 돼? 보내고가 되지. 그럼 보낸 사람이 되니까 이게 누가 돼? 나가 되는 거야. 그 결과적으로 이 제구태여가 2행에 걸렸니 3행에 걸렸니에 따라서 의미가 바뀐다. 이걸 행간걸침, 행간걸림이라고 해요. 이거 황진이 시조 교과서에 나오면 이거 선생님들 100% 써먹는 시조야. 이해돼? 그러니까 그 깜짝 놀라는 리액션 너무 좋아. 지집애. 회복됐어요. 아까 만회했어요. 점수 깎인 거. 자, 아니야. 선생님이 은근 좋아서 장난치는 거야. 선생님도.
방귀 낀다 자꾸 그러면. 그래서 요걸 뭐라 해? 행간 걸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됐어요? 요거 시작 한번 보자. 아유 귀염둥이들. 자, 어전 에이리아 그리워할 줄 몰랐느냐. 있으려 하면 가려면은 제구태여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내도 몰라.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게 행간 걸침의 의미다. 꼭 하나 기억해 놓으셔야 될 수업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영환의 시조 했나요? 안 했죠? 안 했죠? 갑니다. 꿈에 다니는 길이 자책꽃 날짝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꿈에 님을 보고 싶어서 님의 집에 자꾸 찾아간 거야. 근데 꿈에 찾아간 그게 내가 다녀간 흔적이 만약에 내가 남는다면 님의 집 창밖에 석로라도 다르리라. 석이 무슨 석자 같아? 돌석자지. 그러니까 님의 집 창밖에 돌계단이 다 달아버릴 거다. 무슨 법이야? 과장법이죠. 아, 여러분 얼마나 돌아다닌다고 돌계단이 없어지겠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꿈마다 님을 보고 싶어서 갔단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꿈에 님을 보러 간 게 만약에 흔적이 남는다면 님의 집 돌계단이 다 달아 없어졌을 것이다. 근데 이 정도 사랑은 해야 되지 않니? 그치?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나중에 연애하고 데이트할 때 보면 못 헤어지잖아. 애달퍼가지고 오빠가 데려다 줄게. 근데 기차 타고 기차 탄다. 버스 탄다. 지하철 타고 딱 가가지고 내려서 집 앞까지 딱 들어가. 그러면 들어가. 피곤하니까 잘 자. 그럼 오빠 근데 오빠 혼자 어떻게 가? 오빠 혼자 어떻게 해? 그러면 아유 뭘 어떻게 가? 남자인데 괜찮아. 들어가자. 아우 오빠 미안하다. 내가 한 번 더 데려다 주고 싶다. 그러면 그럴까? 그리고 또 남자 집까지 또 다 가서 또 차 타고 내리면 또 그냥 근데 너무 위험하다. 안 되겠다. 내가 데려다 줄게. 또 집에 갔다가 또 그 앞에서 오빠 어떻게 혼자 가? 이러다가 날방 까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해야지. 응? 그러다가 우리 예성이 잘 들어. 이게 연애의 기술이야. 응? 잘 들어. 잘 들어야 돼. 우리 예성이도 연애해야지. 자, 어떻게 하냐면 그러다가 어느 날 그렇게 데려다 주다가 잘 들어. 데려다 주다가 여학생들 들어보고 맞는지 한번 맞춰봐. 새벽아 네가 객관적으로 한번 들어봐. 새벽에 남자친구가 계속 배웅을 해주다가 어느 날 야 오늘 오빠 바빠가지고 못 데려다 주니까 집에 혼자 가. 그러고 딱 문자가 온 거야. 그럼 서운할까 안 서운할까 새벽아? 서운하지 당연히. 왜냐면 이 새끼가 하던 짓을 안 하잖아. 딱 문자를 날린 다음에 빨리 그것보다 여자친구가 도착하기 전에 거기 역 앞에 딱 가 있는 거야. 그 사이코패스야 병신아. 서프라이즈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자, 우리 아우 내 진짜. 예를 들어 내 여친이 분당 살아. 분당을 사는데 내가 지금 신도림에 있어. 그럼 신도림에서 분당까지 맨날 데려다 줬단 말이야. 그러다가 나중에 오늘 바빠가지고 못 데려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이제 여학생이 혼자 서운해가지고 알았어 오빠 뭐 말은 못하지만 개새끼 그러면서 갈 거 아니야. 그럼 그 갈 때 빨리 택시를 타든 뭘 타든 분당에 예를 들어 우리역에 살아. 그럼 우리역 앞에서 우리역이 있어 실제로. 진짜 우리가 아주 개새끼야 있다니까. 우리역 옆에 정자역 다 있다니까. 하여튼 우리역이 있어. 그럼 우리역에서 딱 기다리고 있으란 말이야. 딱 3번 출구에서. 근데 그때 여자친구가 딴 남자랑 올라오면 끝나는 거야. 이제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야. 이제 딴 남자랑 딱 올라오고 있으면 끝나는 거라고. 아니면 안 오거나 안 오는 거야. 어디야 잘 들어갔어? 오빠 지금 누워있어요. 끝난 거야 그거. 끝난 거. 게임 오버. 끝난 거죠. 많이 헤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예성 알겠어? 자, 복습해보자. 어떻게 하라고? 이 새끼 똑바로 봐야 될 거 아니야. 복습해야지. 어떻게 해야 돼? 서플라이즈를 해라 이런 얘기야. 그지? 근데 이 서플라이보다 더 강력한 게 있어. 이렇게 몸으로 안 해도 되는 게 있어. 돈이야. 차를 딱 한 대 사. BMW 뭐 이런 거 있지? 딱 사가지고 차키 딱 던져주면 돼. 이렇게 얼굴에다 던져도 돼, 그럴 때. 타! 거기서 탁 맞으면서 좋아해. 엄마! 뭐 이러면서 탁 탄다고. 웃자고 한 소리야. 어디까지 얘기했어? BMW. 하여튼 그런 얘기야. 근데 외제차는 너무 딱딱하지 않니? 한국 차가 좋지 않아? 선생님은 이제 눈이 침침해가지고 운전을 잘 못하긴 하는데 너희들은 우리 남학생들 특히나 나중에 어른 돼가지고 대학생 되면 제주도 가가지고 렌터카 빌려가지고 막 스포츠카 몰고 다니는 애들 보면 내가 위험해가지고 미리 얘기하는데 제주도는 해안도로가 꺾이는 데가 많아서 밤에 과속하면 바다로 간다. 진짜 좆된다 진짜로. 그냥 가는 거야. 안녕 그리고 가는 거야. 이게 도로가
이게 알려주는 거야. 진짜 많이 죽어 이놈들아. 말해서 이렇게 해안도로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밤에 얘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러니까 달려! 쫙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바다로 가는 거야. 뭐 언더 더 씨 가는 거야. 밑에 여왕 만나고 막 끝나는 거예요. 큰일 나. 알아서 과속하면 안 돼. 알겠지? 그리고 그런 일 없겠다. 우리 남자친구들 대학 가가지고 운전할 때쯤 되면은 이 자율주행 나오니까 운전면허 안 따도 돼. 이렇게 앉아있으면 지가 알아서 데려다 주는데 뭐 바다도 데려다 주고 그치? 그렇게 되는 거야. 뭔 얘기하다 이 지랄이 된 걸까? 님의 집 그게 다르리라. 이 정도 연애는 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그 다음 꿈길이 자취 없으니. 근데 이제 꿈길에 그런 자취가 남어 안 남어? 안 남으니까 그걸 슬퍼하노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들아 무슨 법 쓰인 거야? 과장법이죠. 얘들아 어떻게 바위가 닳겠니 돌이. 맞아? 근데 꿈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자체가 남아 안 남아? 안 남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 안 드러나는구나. 뭐 이런 얘기를 쓴 것 같아.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27번 했나요? 안 했죠?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그 해제를 한번 읽고서 읽는 게 좋아. 이거는 임금의 사랑을 읽고 난 뒤 서러움과 안타까움을 토로한 시조예요. 임의 사랑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과거, 임의 사랑을 읽고 서러워하는 현재, 이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자, 갑니다. 님이 해오심에 나는 전혀 믿었더니, 님이 나를 사랑해 주심에 나는 완전 믿었더니 날 사랑하던 정을, 초코파이를 네 손에 옮기신 거 어떤 새끼를 줬나요? 이런 얘기야. 초코파이를 계속 날 주다가 그 초코파이를 딴 새끼를 주더라 이런 얘기야. 초코파이가 정 아니야. 정을 나눠요 이러잖아. 오리온 이렇게. 무슨 개그를 해도 안 웃는 거야? 절대 웃지 않아 뭐 이런 거야? 날 사랑하던 사랑을 누구에게 옮기셨어요? 변심이죠. 변심 거기다 쓰세요. 변신은 로버트가 하는 거야. 변심이야. 변심. 그 다음 처음에 미시던 것이면, 처음부터 나를 미워했던 것이면 이토록 서러우랴 밑줄 무슨 법이에요? 서리법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를 미워했다면 이렇게 서럽게 썼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 미워하지 새끼야. 왜 처음엔 초코파이 주다가 왜 딴 새끼 줘? 그러니까 그게 서운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되게 교훈적인 내용이야 얘들아.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선물할 때 처음부터 큰 거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감당 못 해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 선물은 점점 커져야 되는 거야 원래. 그러니까 요구르트부터 시작하라고. 너무 어렵고 비싼 거 하지 말란 말이야. 요구르트 하나 딱 진짜 먹힌다. 요구르트 하나 딱 사가지고 책상에 딱 올려놓고 지그시 쳐다봐. 그럼 그래서 저렇게 새벽에 웃는다고. 웃는단 말이야. 저렇게 웃는단 말이야. 관심이 표현이니까. 그럼 그때 딱 한마디만 던지면 돼. 왜 웃어? 끝난 거야.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럼 이제 입 가리고 왜 그래? 저리 가. 막 이러면서 빨리 꺼져. 막 이런단 말이야. 막 쑥스러워 하면서. 알았어. See you again. 그럼 다 헤어지는 거야. 그 다음날 또 요구르트 하나 또 사가지고 가는데 그때는 아까 100원짜리였잖아. 저기 설탕만 들어있는 거. 그거 이제 비피더스로 바꾸는 거야. 1000원짜리를 딱 바꿔. 유산균 한 10개 정도 들어있는 거. 그거 딱 올려놓고 또 가만히 쳐다보는 거야, 이렇게. 배달 왔어요. 이러면서. 그 여자애가, 왜 그래? 이제 그만해. 부담스러우니까. 조까. 그리고 계속 하는 거야. 넘어올 때까지 계속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비피더스 2개.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비타민C 하나 첨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100일 동안 계속 10,000원 안짝에서 다 끝낼 수 있어, 승부. 10,000원 안짝에서 충분히 승부가 가능하다고. 근데 내가 자꾸 왜 민주일 보고 얘기하지? 내가 나도 모르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나? 아닌데. 우리 민주이 정도면 진짜 호남형이죠. 진짜 인정하는 거야. 나 민주이 정도 키에 민주이 정도 외모면 나는 지금 이렇게 안 살았어. 큰일 났어 나는. 강남 알지? 이렇게? 강남? 사모님 가정을 버리시죠. 뭐 이런 거 알지? 큰일 났. 그래서 선생님은 이 키가 너무 하늘이 내려준 은공이라고 생각해. 이 키가 모든 걸 해결해 줬어. 나의 말발을 묻히게 했으며 나의 외모를 묻히게 했으며 전혀 안 먹혀요. 아무리 말을 해도 너무 호감이 좋아서 이제 식사하러 가실까요? 딱 일어나면 어머 스머프다 그리고 가버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다 실패했잖아. 얼마나 좋은 키야. 배 아파.
뭐 얘기하던 거야? 아, 요크루트부터 시작해라. 그래서 거기 처음부터 미시던 것이면 이되도록 서로야. 이해됐습니까? 네, 아마 시조들 이해하셔야지 또 머릿속에 야쿠르트만 생각나면 안 돼요. 자, 28번. 거기다가 점층법 써볼게요. 점층법. 얘들아, 점층법은 점점 커지는 게 점층법이지. 근데 점층법은 단순히 내용의 점층만 있는 게 아니라 형식상 점층도 존재하거든. 예를 들어 볼게. 나, 우리, 나라 이렇게 딱 있다고 쳐봐. 그럼 이거 내용상 점층 맞지? 나에서 우리, 우리에서 나라 맞지? 얘들아, 점점 커졌으니까. 근데 이것도 있지만 봐봐. 싸나, 푸른 싸나, 짙푸른 싸나. 그럼 얘들아, 사나가 뭐 되고 있어? 반복되고 있는데 앞에 수식하는 말이 길어지지. 이것도 점층이야.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것도 점층법이라고 보는 거야. 지원아, 이해돼? 그래서 거기 밑에 예를 봐봐. 사랑이 거짓말 끊어. 님날 사랑 거짓말 끊어. 점점 길어지지. 꿈에 와 벤단 말이 그더욱 거짓말 끊어. 그지? 거짓말은 반복되는데 앞에 있는 수식하는 말이 길어지잖아. 이런 걸 뭐라고 불러? 점층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게 형식상 점층인데 이것도 우리 현대시에서도 그렇고 고전시가에서도 그렇고 점층법으로 인정합니다. 선택지의 점층법은 이것도 먹힐 수 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사랑도 거짓말, 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도 거짓말, 꿈에 와서 나 본다는 말도 다 거짓말이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날같이 잠이 안 오면 어느 꿈에 배우리? 나같이 잠이 안 오면 어떻게 꿈에 보이겠는가? 그래서 임에 대한 보다 그리움이 드러나 있는 거. 이해됐나요? 한번 읽어보시고 점층법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29번 가도 되겠습니까? 했나요? 안 했죠? 마음이 어린 후인. 얘들아, 우리 1학년 때 배웠다. 어리다가 무슨 뜻이었어? 어리석다. 마음이 어리석으니 하는 일이다. 어리석구나. 만중운산에 깊고 깊은 산 중에 언해님이 오리마는 어떻게 님이 올 수 있겠는가마는. 이해됩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님이 올 수 없는 곳에 사나봐. 뭐 육산빌딩 꼭대기라든가 뭐 이런 데 사나봐요. 이해됩니까? 어떻게 올까마는 지는 잎 부는 바람에 입에다 동그라미 바람 동그라미 행여 긴가 하노라 긴가 동그라미 연결시키세요. 그럼 님이 안 오고 얘들아 누가 오는 소리였던 거야? 잎이 바람에 떨어지는 소리였다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이걸 환청이라고 하지. 환청. 누군가를 너무 보고 싶으면 환청이 들린다고. 어디서 소리가 나도 그 사람이 오는 것 같잖아. 우리 친구들은 언제 환청이 들려요? 공부하다 딴짓할 때. 그죠? 공부하다 딴짓하고 있을 때 귀가 딱 열려있죠? 맞아 안 맞아? 엄마 들어오는 소리 들어야죠. 걸리면 좆되는 거 아니야. 부시럭거리면 탁 끄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다 해봤잖아. 배시시 웃는 거 보니까 경험 많구만. 그게 환청이에요. 아시겠죠? 크게 웃는 거 보니까 맞네. 은교는 경험이 엄청 많구나. 하여튼 그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님이 그만큼 뭐 하고 싶다? 보고 싶다. 자, 30번 했나요? 안 했죠? 했나요? 안 했죠? 네. 내가 언제 무시나요? 얘들아, 무신의 동그라미 믿음이 없다는 뜻이야. 그게 무슨 신자야? 믿을 신자야, 믿을 신자. 믿을 신자는 보통 다 운석 같은 데서 많이 쓰는데 이게 믿음을 표현하는 거거든. 그래서 무신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야. 내가 언제 무신, 믿음이 없어. 님을 언제 속였갈래? 월침삼경에 깊고 깊은 밤중에 온 뜻이 전혀 없구나. 그러니까 님을 만나려고 왔는데 님이 당신은 배신자야 하면서 안 왔나 봐. 그래서 추풍에 이제 가을추가 왜 썼는지 알겠죠? 지는 잎소리가 낸들 어이하리오. 쉽게 말하면 추풍에 가을바람에 떨어진 이파리 소리만 들어도 누구처럼 착각돼? 님처럼 착각된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님이 오는 지척 소리처럼 들리나 봐요. 됐습니까? 계속 똑같은 시예요. 29번부터 지금 31번까지가. 창밖에 워석버석. 그러니까 누가 소리가 나는 거야. 워석버석. 님이신가? 이러보니 해란 해경에 낙엽은 무수일고 해랑이 필요 없고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였다 이 얘기야. 이해돼? 어스버 유한한 간장이 다 그칠까 하노라. 지금 애간장이 끓는다 이런 얘기야. 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으니까 애간장이 끓는구나.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29번, 30번, 31번은 다 님을 그리워하면서 쓴 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32번 해볼까요? 거기다 은유 쓰십니다. 은유. 자, 이렇게 수사법 꼭 하나씩 챙겨야 돼. 알았지?
청사는 내 뜻이여 청사는 끊어 내 뜻이여 끊어 녹수는 님의 정이 녹수 끊어 님의 정이 끊어 그럼 청산 이거를 누구 나 녹수 이거를 누구 님 이해됩니까? A는 B A는 B 맞습니까? 내 마음은 호수요 기억나요? 그게 은유잖아요. 이해돼요 여러분? 네. 그 다음 녹수가 흘러간들 끊어 청산이 변할 순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무슨 법일까? 써리법 맞아요? 너무 지겹지? 얘들아 한 50번까지 가면 이제 그만 쓰고 싶을걸? 계속 똑같아서 이해돼? 그럼 녹수는 뭐해도? 흘러가도 즉 변해도 청산은 안 변한다 이거야. 나는 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겠다. 녹수도 청산을 못 잊어 울면서 흘러가는구나. 그럼 얘들아 무슨 법이 될까 또? 의인법도 되겠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녹수가 운대잖아요. cry. 녹수 cry. 그래서 감정이입도 사용된 겁니다. 됐습니까? 끝. 그 다음 30도 한번 할까요? 했나요? 안 했죠? 갑니다. 님을 그리워하는 상사몽이 끊어 실솔에 넋이되어 상사에 동그라미 치고 실솔에 동그라미 칩니다. 그럼 여러분 자기가 너무너무 그리워해가지고 꿈에 님이 자꾸 보이는 거야. 상사병 걸려서. 그걸 무슨 몽? 상사몽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돼요 여러분? 그래서 얘들아 그런 거 알지? 여자들이 너무너무 임신을 하고 싶은데 임신이 안 되면 상상 임신을 한대잖아. 그래가지고 입덧을 한대잖아 실제로. 임신을 안 했는데 너무 아기를 갖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그렇게 무서운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상사몽이야. 너희도 안 겪어봤지? 이 정도 아픈 사랑은 해봐야지. 알겠지? 무조건 헤어지세요 대학 가면. 알겠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꼭 만나서 정말 정말 사랑하다가 반드시 헤어져야 돼. 알았어? 그래야지 사랑의 가치를 아는 거야. 알겠지? 그러다가 한 두세 명 더 만나, 한 대여섯 명 만나다가 그래도 그 새끼인 것 같다. 또는 그래도 그 여자인 것 같다. 그럼 어때? 그때 다시 만나. 물론 그 남자나 그 여자가 다른 사람과 만났으면 끝난 거고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된 거야. 아 상사몽. 그러니까 그게 아프다고 이렇게. 봐봐. 님을 그린 상사몽의 실소리 뭘까? 귀뚜라미. 귀뚜라미에 넋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님이 그리우니까 꿈에 귀뚜라미에 넋이 된 거야. 귀뚤귀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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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뚜라미야 지금. 귀뚤이 넋이 돼가지고 추야장 추자 동그라미 야자 동그라미 무슨 추? 가을추 무슨 야? 밤야 맞습니까 여러분? 비장미 표현하기 참 좋죠? 가을밤에 깊은 밤에 님의 방에 들어가서 뭐가 돼가지고 귀뚜라미가 돼가지고 이해돼? 이거 거의 스토커네 그지? 귀뚜라미가 돼가지고 날 잊고 깊이 든 잠을 깨워볼까 하노라. 그럼 얘들아 베갯머리에 앉아가지고 귀뚜라미가 돼서 뭐 하는 거야? 너 나 잊었어? 귀뚤귀뚤 귀뚤귀뚤 그럼 이제 남자친구가 뭐 이렇게 자다가 아 시끄러워 이러고 죽이는 거죠. 개죽음이다. 귀뚜라미의 개죽음. 이렇게 그만큼 님이 뭐하고 싶다? 보고 싶다는 얘기야. 알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아시겠어요? 네. 자, 34번에다 커플링이라고 써보세요. 커플링. 커플링. 여러분들 남자하고 여자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너는 내 거 표시한다고 못 끼고 다녀요. 커플링 끼고 다니죠? 커플링 끼면 그 커플링 보면서 누구 생각하라는 거야? 금값 올랐나 안 올랐나 그거 생각하라는 거야? 금값이 오르니까 정말 좋군.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니죠? 뭐죠? 그렇지. 님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 민준이 손가락 이렇게 한번 펴보세요. 반대쪽. 반대쪽 한번 펴보세요. 구나. 헤어졌구나. 하여튼 얘들아 커플링 알았어. 어쩌고 한 소리야. 반짝반짝 하는 거 보여요. 부러워서 그래. 자 커플링. 자 선생님 봐봐. 커플링을 얘들아 그럼 끼우는 이유가 내 거란 표시잖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멤버들이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왜 남자들이 이렇게 연애하다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선물 같은 거 할 때 곰인형 같은 거 선물 많이 한다고 이렇게 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잘 때 꼭 껴안고 자세요. 그러면 여자애가 이제 집에 가져가서 눈깔도 떼고 그지? 뭐 칼로 배도 가르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남자애들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거야. 막 아프고 막 눈이 아프지? 막 알고 보면 막 곰인형 눈깔 떨어져 있고 막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남자친구도 절대 인형 같은 거 사주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하여튼 맷버들 가지 꺾어 맷버들의 동그라미 치고 보내노라 님의 손에 님한테 보낸대요. 자신은 창밖에 심거두고 보래요. 밤비에 새임 나면 누군가 여기래요?
나인가 여기래요. 그럼 결과적으로 멤버들 보면서 누구 생각하세요? 나를 생각해 주세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이별을 했지만 아직 사람 중인 것 같아. 자, 35번 갑니다. 이와 후 흩뿌릴째 울며 잡고 이별하니. 이별의 동그라미 이와 후에 밑줄 칩니다. 여러분, 이와 후는 배꽃이 비처럼 떨어진다 이런 뜻이거든. 안 써도 돼. 그럼 얘들아, 꽃잎이 떨어지는 거니까 봄일까 가을일까? 봄이야, 봄. 그래서 이건 봄이고, 추풍 낙엽에 저도나 생각날까 할 때 추자 써있지. 그럼 이건 언제야? 가을이지. 그럼 얘들아, 이건 뭐의 경과도 보여주는 걸까? 시간의 경과도 보여주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봄에 이별했고 가을이 된 거야. 이해돼? 그 가을의 낙엽을 보면서 아, 그 새끼 나 생각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천리에 밑줄 치고 거리감 씁니다. 자, 그런데 이 거리감이 사실은 이게 자습서마다 조금씩 이게 문제가 좀 있는데 요거 좀 고쳐드릴게. 거리감이 사실은 정서적 거리가 있고 공간적 거리가 있어. 이게 사실은 수능에서 여기까지 심플하게 나오진 않아. 여기까지 딥하게 나오진 않는데, 깊게 나오진 않는데, 정서적 거리와 공간적 거리 우리 친구들은 좀 알고 가자. 거리감은 말 그대로 이질적인 거야? 아니면 동질적인 거야? 이질적일 때 느껴지는 게 거리감이잖아. 그러면 정서적 거리감이라는 말은 대상이 이질감이 느껴져야 돼. 그러니까 정서적 거리감이 나온다는 얘기는 현재의 시적 화제의 상황과 반대일 때 거리감이 등장할 때 정서적 거리감이 되는 거고, 천리말리가 나왔는데 님이 사랑하는 님인데 님하고 떨어진 공간이 천리다. 그럼 이거 무슨 거리가 돼? 공간적 거리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그냥 같이 뭉뚱그려서 정서적 거리감이라고도 쓰고 공간적 거리감이라도 사용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구분하는 게 정확하다라는 건 알고 계세요. 이해돼? 그럼 거기 보면, 거기 얘들아 아까 썼던 거란다. 거기 보면 뭐 했지?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놈에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이건 님을 사랑하는 상태 맞지? 그러니까 이건 공간적 거리라고 봐야지. 뭐라고 보면 안 돼? 정서적 거리나 심리적 거리라고 보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가끔 가다가 자습서를 보면 심리적 거리감이라고 나오는 것들이 있어.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그냥 이걸 통으로 본 거야. 통으로. 그냥 거리감이라는 말로만 본 거야. 내 말 이해돼? 근데 그건 모순이에요. 모순. 말이 안 된다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심리적 거리감은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시작이 돼야 되고, 공간적 거리감은 실제 님과 내가 떨어져 있는 그 거리감이라고 인식하는 게 맞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건 공간적 거리감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 갑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에다가 동그라미 하늘이를 베어내어 밑줄. 밤은 얘들아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추상 씁니다. 베어내어. 여러분 베어내는 거 구체적으로 도려내는 거죠. 구체습니다. 추상을 뭐 시켰다? 구체화 시켰다. 이 말입니다. 아, 글씨 좀 예쁘게 좀 써주자. 자꾸 글씨가 날아가니. 추상을 구체화 시켰다. 그리고 얘들아, 선생님이 그 매일매일이라고 촬영 비문학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선생님이 이제 다음 주부터 거기 스터디 저거 하면 시작하면 비문학 강의 언제 녹화하는지 녹화 시간 다 해가지고 공지할 테니까 현장 강의 듣고 싶은 사람들은 들으러 와. 30분만 듣고 가면 되는 거니까. 현장에서 듣는 게 훨씬 재밌다니까. 들어본 사람은 알지. 그지 보리만 안 하던 얘기도 막 해주지. 편집돼가지고 그거 빈산의 일각이야. 재밌는 얘기 졸라 많아요. 애들 막 웃다 오줌 싸고 막 그치 우리만 어저께도 엄청 쌌지. 애들은 엄청 쌌어. 바닥에다 오줌 싸고 왔어요. 너무 웃겨갖고. 현장 강의 저거 공지할 테니까 듣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서 들으면 돼. 강의는 여기서, 코칭은 저기서. 알겠지? 강의만 여기서 하는 거야. 됐지? 됐나요? 추상의 구체와 동짓달 기나긴 밤에 하늘이를 베어내어 춘풍잎을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따뜻한 이불 속에 넣어둔대요. 뭐를? 시간이란 타임을 넣어놓겠대. 왜? 님하고 만날 때 뭐 하려고? 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얘들아 만나는 시간이 짧은 거야.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시간 후딱 가지. 그잖아. 근데 수업 시간은 졸라 안 가지. 그거야 그거. 그러니까 님하고 있는 건 너무 시간이 빨리 가니까 이게 시간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님을 만나는 날 그거 갖다가 쓰겠다 이 얘기야. 불가능하지만 그만큼 오래 있고 싶다는 얘기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아직은 이런 사랑의 정서를 느끼긴 좀 이른가?
어른님 오시는 날 밤 굽이굽이 펴리라. 이해됩니까? 그래서 결국은 시간을 잘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님이 오면 이걸 쓰겠다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네. 37번 해도 되겠습니까? 내 마음 베어내어 마음에다 동글뱅이 저 달을 맹글고저 달에다가 동그라미. 여러분 추상을 뭐 시킨 거죠? 구체화. 감사합니다. 자, 추상을 구체화는 썼나요? 속으로 깜짝 놀랐겠군요. 와, 똑같다. 똑같아요. 나오는 게 똑같으니까. 심지어 개그도 똑같단다. 자, 38번 해도 되겠니? 너희 선생님이 지금 지나가는 말로 막 하는 농담이 그냥 막 하는 것 같지? 다 써있어. 요 타임에 농담 하나, 요 타임에 농담 하나 이렇게 써있는 거야. 사람은 20분을 집중을 못해.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털어줘야 너희들이 또 웃으면서 오줌 한번 찍 싸고 또 집중하고 그러는 거야. 원래 그런 거라고. 은규야 괜찮아. 당황하지 말고 좀 이따 닦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유 이거 집에 당황했어. 고기를 일단 두런두런. 자 38번 했나요? 38번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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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했죠. 너희들 또 했는데 또 했는데 또 안 했다고 그러고 똑같은 거 들을 그러면 안 돼요. 자 거기 보면 38번에 얘들아 두 번째 줄에 자규성부터 이 자규성은 얘들아 자규의 소리라는 건데 결과적으로 얘들 아까 너희도 기억나? 실솔, 자규, 소적 이거 나오면 다 뭐라고 그랬어? 비장미라고 했지. 이 자규 소리가 그거야. 슬픈 소야. 슬픈 소리. 갑니다. 꿈에나 님을 보려고 잠을 이룰까 누웠는데 새벽달 지새도록 자규성을 어이하리. 그러니까 새벽달이 지나도록 계속 자규가 우는 거야. 자규 우는 거야 이렇게. 얘 자기야 그러니까 자기 같다고 그지? 자기 이렇게 우는 거야. 오케이 알았어. 그러니까 어때? 잠이 안 오잖아. 그러니까 두어라 단장춘심은 너나 내나 다르리. 다가고 너나 나나 지금 마음 아픈 건 똑같구나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자규새 조견새한테 감정을 이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보세요 이건. 자 39번. 요거 옛날에 재수반 수업할 때 어떤 애가 깜짝 놀랐어. 봐봐. 이별할 적에 저는 낙이 한치 마소 이렇게 돼 있지. 저는 낙이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거든. 재수반에서 뭐라 할게? I am 낙이. 저는 낙이가 무슨 뜻이야 했더니 I am 낙이래. I am 낙이. 그 새끼 잘랐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못 가르친다고. 여기서 저는 낙이는 안 웃겼어? 저는 낙이는 이렇게 저는 거 이렇게 저는 낙이. 지금 몸이 불편한 낙이. 좀 불편해 보여? 그럼 얘들아 낙이가 몸이 불편해. 그러니까 님을 데리고 빨리 가 아니면 천천히 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몸이 불편한 낙이 덕분에 님을 조금이라도 함께 있을 수 있었으니까 우리 낙이한테 고마워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돼? 읽어볼게. 임과 이별하올 적에 저는 나기를 한치 마소 원망하지 마소. 가노라 돌아설 때 저는 걸음이 아니었다면 나기가 걸음을 절지 않았다면 꽃 아래 눈물 적신 얼굴 어찌 자세히 보리오. 보리오 무슨 법일까? 우리 보리미가 얘기해볼까? 보리오는 무슨 법일까? 서리법.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기한테 뭐 하자? 고마워합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리마 혹시 감기 기운 있어? 그래서 꼈구나. 보리미가 원래 마스크 잘 안 쓰는데 오늘 잘 쓰고 있길래 고맙다. 그래 친구들 생각해서 그렇게 쓴 거잖아. 가끔 가다가 또 옮기고 말겠다는 의지로 그냥 오는 것들이 있어. 그거 안 돼. 알았지? 오늘 온유 친구인가 그 친구도 독감 걸려갖고 요새 열이 떨어졌다 올라왔다 계속 왔다 갔다 한대.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A형 독감이 유행이었대 한 달 전에. 근데 그게 이제 없어지니까 B형 독감이 또 요새 유행이래. 그래서 A형 독감 걸린 사람이 B형 독감에 또 걸렸대. 뉴스에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조심해야 돼. 니네 건강하다고 너무 이렇게 맹신하고 그러면 안 돼. 자, 그 다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나기에 대한 고마움이지만 사실은 인과 이별하는 뭐라고 해야 돼? 슬픔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좋겠죠? 자, 40번까지 하고 쉽시다. 갑니다. 시비의 개짓건을, 시비는 살인문을 얘기하는 거야. 그냥 대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대문에서 개가 짖는 거야. 누가 온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래가지고 임이다! 여기 나가본 거야. 거기다 쓰자. 기대감. 기대감이 뭐야? 그렇지. 기대되는 마음. 저렇게 표현해야지. 어떤 또 감의 종류인 줄 알아요. 응? 기대감, 연대감,
알았어. 기대감 다음 계속 할 거야. 그래서 요거 기대감 가지고 이렇게 딱 걸어놓으면은 꽃감 나오는 거 아니야? 고대감도 걸고 연대감도 걸고 연대감 친구 뭐야? 고대감. 연대 갔다 연대감, 고대 갔다 고대감. 그래서 하여튼 기대감이야. 자, 님이다. 그래가지고 사림을 짓고 임이 너게 나가보니 임은 아니 오고 명월이 만정한데 일진 추풍에 추자 동그라미 입지는 소리로다. 입지는 소리 밑줄. 그럼 얘들아 가을바람에 뭐가 떨어진 소리야? 잎이 떨어진 소리다. 맞습니까 여러분? 거기다 실망감. 맞습니까? 님이라고 생각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이거 왜 써줄까? 이 고전 시간은 특이하게도 정서의 변화가 계속 나와. 그래서 이거 정서 변화를 물어보기가 너무 좋아. 처음엔 기대했지. 그 다음 실망했지. 그 다음 봐. 저개야. 이제 개한테 말 거는 거지. 저개야. 개씨. 뒤에 뭐 들어가면 안 되지, 그지? 개씨. 야. 얘들아, 이렇게 누구를 부르는 걸 수사법 뭐라고 그래? 호법. 그렇지. 돈호법이라고 하지. 돈호법. 이렇게 사람 이름을 부르거나 대상을 부를 때 이름 부르는 걸 돈호법이라고 그래. 우리 지원이 진짜 열심히 한다. 고마워 지원아. 최고. 집중력 좋아. 그렇게 늘어가는 거야. 돈호법. 알겠죠? 그래서 개야. 추풍낙엽에 헛되이 짖어 날 속일 줄 어째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개한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날 새끼 왜 날 속여? 새끼. 원망하는 거죠. 원망. 근데 사실은 얘들아 원망하는 걸까? 님을 원망하는 걸까? 님을 원망하는 거지. 안 온 님을 원망하는 건데 걔한테 덮어 씌우는 거지. 그럼 정서가 어떻게 바뀌어? 기대감에서 실망감으로, 실망감에서 원망으로 바뀌죠. 이 시조는 특이하게도 세 줄인데도 불구하고 정서의 변화가 뚜렷해요. 그래서 이거는 정서 변화의 문제로 많이 낼 수도 있고, 이해됩니까 여러분? 시상 전환에 해당하는 문제로 낼 수 있어. 한번 봐야 돼 이거는. 자, 알겠습니다. 강렬한 눈빛으로 쉬기로 했다는 걸 알려주셨으니까 쉴게요. 좀만 쉽시다. 41번부터 시작합니다. 창밖에 어른어른 커널, 그러니까 창밖에 뭐가 어른어른 거린데 임이구나 생각해서 펄떡 뛰어 뚝 나서 보니 임은 아니 오고 으스람 달빛에 열구름이 날 속였구나. 그럼 얘들아 결국은 구름이 날 속였다는 얘기야. 그럼 님인 줄 알았더니 뭐야? 구름의 그림자였던 거야. 이해됩니까 여러분? 마침내 밤이었길래 망정이지 낮이었으면 웃길 뻔했구나 해서 밑에 해학적이라는 단어가 보일 거야. 그지? 이게 이제 왜 써야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안 웃겨 하나도 안 웃긴데 님을 그리워하는데 갑자기 위에서 구름을 보고 뭐 했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한 거야? 님이라고 생각했다. 이해돼? 근데 마침 밤이었길래 망정이지 낮이었으면 내 모습이 뭐 한다? 좀 우스울 뻔했구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럴 때 해학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런 것들은 참고로만 알아놓으면 될 것 같아. 42번 시가 좀 과격해. 이게 가슴에 구멍을 뚫어. 일단 가슴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왼 새끼를 눈 길게 너스너스 꼬아. 그러니까 새끼줄 있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줄 같은 거야. 밧줄을 꼬아가지고 그 구멍에 가슴에 구멍 낸 거에다가 새끼줄을 넣고 두 놈이 두 끝을 마주 잡아 이리로 훌군 저리로 훌군 할 적에 그럼 아프겠어? 개운하겠어? 얘들아 가슴에다 구멍 내두고 여기다가 끈 달아갖고 막 당기는 거야 양쪽에서. 그럼 개운하겠어? 아프겠어? 아프겠지. 근데 나나 남이나 다 그는 아무쪼록 견디겠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아픔은 견딜 수 있지만은 과장법이에요. 아마도 임과 헤어지고 살라면 그건 못하겠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임하고 헤어지는 게 훨씬 더 아프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과장된 표현을 통해 임과 헤어지는 게 훨씬 더 슬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됐습니까? 자, 43번입니다. 님이란 회양금성은 얘들아 지명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지워버려도 돼. 님은 오리남기. 얘들아 옛날에 나무를 뭐라고 불렀니? 남기라고 불렀거든. 그래서 오리나무야 오리나무. 그러니까 님은 오리나무가 되고 끊어. 나는 3, 4월 칡넝출이 되어서 끊어. 그럼 얘들아 나는 칡넝쿨이 되는 거고 님은 뭐가 돼? 나무가 되는 거야. 그림 그리면 더 이해 안 되겠지만 한번 욕심내서 그려볼게. 나무가 있으면 칡넝쿨이 되어서 이게 칭칭칭 감겠다 이 얘기야. 내 말 이해돼? 그럼 님하고 나하고 절대 뭐 하겠다? 안 헤어지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님은 뭐가 되고 나무가 되고 나는 칡넝쿨이 되어.
그 나무 그 치기 낙검의 남이 갑듯 나부이 갑듯 이리로 친친 저리로 친친 외워 풀어 오리 감아 얽어져 틀어져 밑부터 끝까지 꽃까지 조금도 빈틈없이 찬찬 구빈하게 휘 감겨 장상 뒤떨어져 감겨 있어. 쉽게 말하면 나무를 아주 칭칭 감았다는 거야. 그러면 절대로 안 헤어지겠다는 얘기야. 동서달 바람비 눈소리가 암울한 바람비 눈소리의 세모칩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더라도 암울한 마진들 떨어질 줄 있으랴.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는 거죠. 맨 마지막에 서리법도 하나 써놓고 굉장한 다짐 아니니? 님하고 내가 헤어지는데 나는 절대 헤어지지 않겠다는 아주 다짐을 얘기하는 거죠. 그지? 됐습니까? 됐습니까, 여러분? 네. 자, 44번입니다. 44번. 바람도 쉬어넘는 고개 끊어. 구름도 쉬어넘는 고개 끊어. 뻥이죠. 세상에 이런 고개가 어딨어? 무슨 법이야? 과장법이죠. 산진이, 수진이, 해동청, 보람에도 다 쉬어넘는 고봉, 장성령 고개. 그럼 얘들아 엄청 높은 고개라는 얘기지? 그런데 그 중요한 건 이거야. 그 너머에 님이 왔다 하면 나는 한 번도 안 쉬고 넘어간대요. 그냥 그만큼 님을 뭐하고 싶다? 보고 싶다는 거지. 버선발로 뛰어가겠다 이 얘기야. 이해돼요? 자, 45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절망감을 드러내는 건데요. 거기다가 여러분 절망감 이렇게 하나 써놓고요. 읽어볼게.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매는 산이야.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산에 매에게 쫓긴 까토리의 마음과 해놓고 선생님 봐야 돼. 이건 이대로 보면 이해 안 돼. 자 얘들아 얘가 까토리거든. 즉 꿩이란 얘기야. 근데 꿩이 지금 매한테 쫓기고 있어. 잡아먹히게 생겼는데 산으로 도망을 갔거든. 근데 산에 나무도 없고 바위도 없어. 그럼 얘들아 이건 숨을 곳이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니네가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데 오늘 야자를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뻥치고 도망가고 있는데 운동장 한가운데서 담임 만난 거야. 이해돼? 빼박이지 빼박. 이해됩니까 여러분? 요 마음과 절망스럽죠. 그 다음 대천바다 한가운데 일천석을 실은 배에 큰 바다 한가운데 쌀을 일천석을 실은 배에 노도 잃어버리고 닷도 잃어버리고 용총도 끊어졌고 돛대도 꺾어졌고 키도 빠졌고 거기다 바람까지 불고 물결치고 안개까지 섰어. 이런 날에 갈 길이 또 천리만리 남았거든. 근데 사면이 거무어둑 적막한 천지 같이 노을까지 떴어. 밤이 된 거야. 근데 거기서 누구 만났어? 해적. 해적을 만난 도사공의 마음. 절망감이지. 엄청 절망스럽지. 그런데 이런 절망감보다 그 다음 엊그제 밑줄 님을 여윈 내 마음이 얻다가 가을하리요. 얻다 같이 갔다 할 수 있겠느냐. 그럼 내가 더 절망스럽다. 그러니까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어도 님하고 내가 헤어진 것보다 절망스러울 수는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재밌지? 사설시조가 훨씬 재밌어. 이게 사설시조가 중간에 이렇게 긴 거 있잖아. 사설처럼 돼 있는 거. 그래서 사설시조야. 이해돼? 이야기처럼 썼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초장, 중장, 종장 중에 중장이 엄청 길어진 거잖아. 46번도 되게 재밌는 시조야. 봐봐. 내게는 원수가 없어. 개와 닭이 원수래. 개에다가 세모, 닭에다가 세모. 그러니까 괜찮아요. 보리만 이렇게 풀르고 먹어도 돼. 너무 조심 안 해도 괜찮아. 내게는 원수가 없어. 개하고 닭이 원수라는 건 개닭이 원수라는 거야. 닭개. 응? 얘네들이 원수야. 왜 원수냐 한번 봐봐. 벽사창 깊은 밤에 품에 들어 자는 힘을. 그러니까 님이 나랑 이제 나 만나러 와가지고 이렇게 꼭 껴안고 자고 있는데 자른 목 느르여 회쳐 울어 니러 가게 하고. 쉽게 말하면 잘 자고 있는데 꼬끼요 꼬끼요 그래가 님이 깬 거야. 님이 잠이 깼으니까 이제 어디 가야 돼? 집에 가야지. 쉽게 말하면 님이 깨게 해가지고 님이 집에 돌아가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닭은 뭐야? 왼수지. 무슨 말인지 얘가? 이렇게 잃어가게 하고 정막 중문에 왔는 님을, 즉 나를 만나려고 왔거든. 님이 왔는데 무르락 나으락 캉캉 짖어 돌아가게 한다. 쉽게 말하면 님이 나 만나러 왔는데 개놈 새끼가 짖어가지고 님이 안 들어온다 이거야. 집에 원수죠. 그래서 아마도 6월 유두나 백종 전에, 명절을 얘기하는 거야. 명절 전에
서러져 없이 하노라. 잡아먹어버리게 했어. 이 얘기하는 거야. 잡아먹어버리게 했어. 저것들 다 잡아먹어버리게 했어. 이해돼? 하나는 삼계탕으로 먹고 하나는 보신탕으로 먹겠다. 이 얘기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먹겠다. 지금은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보신탕 많이 먹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죠? 보신탕 먹어본 사람 들어봐. 보신탕 먹어본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아빠가 이거 육개장이다 그러면 준 적 있는 사람 들어봐. 육개장. 이거 육개장이다 그래가지고 먹었던 적 있는 사람 들어봐. 보신탕일 가능성이 있어요. 알겠지? 옛날에 애기들 밥 먹일 때 그렇게 먹였어. 진짜로 어른들이. 아빠 이거 뭐야? 이거 육개장이야. 먹어봐. 주면 애들이 와 맛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집 개고 막 그랬다고. 우리 집 강아지고 막 그랬다고. 옛날에 진짜로 개 길러가지고 개 잡아먹고 막 그랬어. 선생님 어렸을 때는. 개 같은 거 잡으면 이렇게 밧줄에다 달아가지고 막 어른들이 막 때리고 죽이고 막 그런단 말이야. 얼마나 잔인해, 그치? 응? 못 쓸 짓이 지금은 큰일 나지, 그러면. 생각해봐. 근데 지금 그러면 진짜 큰일 나. 그치?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그걸 음식처럼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어. 좀 슬픈 일이지만. 그지? 근데 요새는 얘들아, 그 보신탕 먹는 것도 솔직히 좀 그렇지만 나는 그 좀 동물 좀 안 버렸으면 좋겠어. 나쁜 놈들이야. 그 안 키울 거면은 처음부터 키우질 말든가. 잘 데리고 있다가 그냥 놓고 도망가 버리면. 그게 너희들 그 이적의 거짓말이라는 노래 알아? 못 들어봤어? 또 들려줘야지 내가 또. 내가 불러줘? 내가 부르면 감동적이야 이놈들아. 들어봐. 들어봤지? 이적의 거짓말. 이적의 거짓말. 이건 광고야. 들어봐. 이거 되게 슬퍼. 이게 만약에 강아지라고 생각해봐. 얘가 이게 노래한 애가 강아지야? 한번 들어봐.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웃지 마 이 새끼들아. 지금 강아지가 부른다고. 있으란 말 했었잖아.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얼마나 슬퍼. 물끄러미 선체가 저물고 뭘? 그리고 앉아 밤이 깊어도 결국 너는 나타나지 않잖아. 거짓말, 거짓말. 그대만을 얼마나 슬퍼.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얼마나 슬프니 이 나쁜 새끼들아. 오 그대만을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얼마나 슬퍼.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 근데 왜 안 와 이 개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강아지가. 제발 동물 버리지 마세요. 그거 진짜 나쁜 짓이야. 난 키우진 않으니까 상관없지만 나도 옛날에 진돗개 한 마리 마당에서 키우다가 하늘나라 저 구름다리라고 그러지? 맞지? 무지개다리 구름다리가 아니라 쪽팔려 미안해 흰둥아. 흰둥아 아빠가 잘못했어. 게다가 흰둥이 보내고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그 무지개다리 건너가지고 화장해줘서 마당에다 뿌려줬거든. 근데 얼마나 슬펐는데. 그 동물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그 뒤로는 난 동물 안 키워. 가슴에 매여가지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근데 그거 자기가 키우다가 막 귀찮다고 막 버리고 가고 그거 나쁘잖아. 그지? 안 그래? 그거 나쁜 거야. 이적의 거짓말 꼭 들어봐. 오 그대만 얼마나 슬프니. 철석같이 믿었는데 개새끼. 응? 뭔 얘기가 이렇게 된 거야? 어디까지 한 거야? 하여튼 그렇다고. 이거 편집해야 되겠다. 자, 이제 걔가 이건 편집해야 되겠다. 이건 너무 슬프다. 지금 눈물 날라 그래. 개와 닭 잡아먹겠다 그 얘기하다가 맞다 46번에 닭 깨고 제목 보신탕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구나. 너무 멀리 갔다. 너무 깊이가 있어. 선생님 수업은 너무 깊이가 있어. 엉뚱한 곳을 많이 가.
수업 듣고 나면 막 웃긴데 남는 게 없어. 그지? 뇌가 흔들려가지고. 자, 그다음. 아이고 40번 또 개 얘기네. 40번도 개나. 아 계속 개나 막. 거짓말 자꾸 생각나요 나. 우. 얘들아 왜 우인지 알겠지? 우 그대만을 왜 근데 앞에 그 우가 왜 감탄사를 그거 썼겠어? 개가 우는 거야. 우후 얼마나 슬퍼. 그대만을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음이 맞는 건지 모르겠다. 하여튼 얼마나 슬퍼. 그지? 하여튼 개 나왔어요 또. 개를 11번이나 기르는데 개장수인가요? 하여튼 개를 엄청 많이 기르는데 요개같이 얄미우랴 엄청 얄미운 개가 있나봐. 자 거기다가 청개구리개 써보세요. 청개구리개. 여러분 개구리만 청개구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청개구리개. 청개구리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들아 반대로 행동하는 개란 뜻이야. 청개구리 뭔지 알지? 이렇게 맨날 반대로 해가지고 엄마가 무덤을 물가에다 해달라고 했더니 그 새끼가 또 똑같이 해가지고 엄마 떠내려가게 했던 놈. 반대로 하는 거 청개구리개. 괜찮아. 방귀 낀 거야? 방귀 꼈어? 뭐 했어?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방구도 낄 수 있는 거야. 괜찮아. 깜짝 놀랐네. 어디까지 했어? 청개구리개 봐. 미우님이 오면은 꼬리를 회치며 뛰락나락 반겨서 내닫고 끊어. 그럼 미우님이 오면 원래 개를 짖어서 어떻게 해야 돼? 돌아가게 해야 되잖아. 근데 미우님이 오면 꼬리를 치고 고우님이 오면은 뒷발로 버둥버둥 무르락 나으락 캉캉 짖어 돌아가게 한다 이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반대로 행동하니까 무슨 개야? 청개구리 개인데 얘들아 쌤이 지금 저렇게 뒤에 강의를 녹화해 놓는 이유는 선생님이 저렇게 녹화해 놓는 이유는 단순히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수업이라는 게 되게 그렇다. 한 번 들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머릿속에 저장되면 좋은데 사람의 이 머리라는 게 사실은 다 기억을 못해.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들게 해주려고 지금 저렇게 녹화를 해놓는 거거든. 그러니까 절대 미안할 필요도 없고 눈치 볼 것도 없이 고전 시간 정리해야 되는데 내가 시조 한번 꼭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그럼 선생님한테 와서 선생님 저 시조 한 번만 더 듣고 싶어요 하면 선생님이 언제든지 동영상 볼 수 있게 해줄 거니까 그렇게 강의 이용해서 무조건 너희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이용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밖으로 유출은 안 되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찍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디까지 읽다가 이 모양이 된 거야? 쉰밥이 그릇그릇 난들 너 먹일 줄 있으랴. 무슨 법이야? 있으랴? 서리법이죠?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안 써도 돼. 그지? 징글징글하면 안 써도 좋아. 결과적으로 개를 원망하고 있는데 사실은 개를 원망하는 걸까? 아니면 개 같은 님을 원망하는 걸까? 개 같은 님을 원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와야 되는 이 새끼가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원망스러워. 그러니까 거꾸로 개를 원망하는 척 하면서 쓴 거라고. 이해됐나요? 지금 다 사설 시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귓돌이 A, 저깃돌이 A, 어역보다 B, 저깃돌이 A, AA, BA는 너무 많이 보셨죠? 흔히 나오는 거라서 민요조 리듬이라고도 부르고요. 어인 귓돌이가 지는 달 새는 밤에 긴 소리 작은 소리 절절히 슬픈 소리 혼자 울어서 사창은 여자가 기거하는 창가를 사창이라고 부릅니다. 사창의 여인 잠을 살뜰이도 밑줄 치고 반어법이라고 씁니다. 이 살뜰이도가 의외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반이법이 뭐야? 반어법이지 바보야. 반어법이 뭡니까? 겉의 의미와 숨어있는 의미가 반대일 때 반어법이라는 말 쓰죠. 여기서 살뜰이도는 원래 알뜰하게 이런 뜻이거든. 근데 여기서 알뜰하게라는 뜻이 아니라 얄밉게도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잠을 자려고 했는데 이 귓두리가 우는 바람에 내가 잠이 깼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건 알뜰하게가 되면 긍정이잖아. 알뜰한 건 긍정이잖아. 아유 참 알뜰하시네요. 이거 긍정이지. 근데 이건 알뜰하게라는 뜻이 아니라 얄밉게도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거 무슨 법이다? 반어법이다. 알겠지? 요거 하나 생겨놔. 자, 그 다음. 살뜰이도 깨우는구나. 두어라. 제 비록 미물이지만 무인동방, 다른 말로 독수공방이라고 해요. 혼자 방에서 지내는 내 마음을 알리는 저뿐인가 하노라. 결과적으로 귓돌이가 내 마음을 뭐한다? 알아준다는 얘기지. 그래서 귓돌이라는 말 왜 썼는지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비장미를 드러낼 때는 귓두람이라든가 자규라든가 이런 거 많이 이용합니다. 아시겠죠? 자, 49번입니다. 님이 오마 학원을 끊어.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그럼 얘들아 저녁밥을 왜 일찍 지어 먹었어? 님한테 안 주려고? 아니지. 그만큼 빨리 님을 보고 싶으니까 빨리 서둘러 나가는 거야.
중문 나서 대문 나가 지방에 치들어 앉아 이수로 가액하고 이수로 가액한다는 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봐봐.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오나노나 이렇게 보는 거야. 우 그대만을 설석같이 믿었었는데 오 얼마나 슬픈 노래 부르는 애들이 왜 웃어? 하여튼 이수로 가액하고 아유 너희들이 이쁘고 귀여우니까 내가 별짓을 다 한다. 오는가 가는가 건너서를 바라보니 거무이 뜻 누가 서 있어. 님이다. 보선 벗어 품에 품고 신 벗어 손에 쥐고 곰비님비 놈비곰비 전방지방 지방 전방 이거 실제 노래야. 강병철과 아이들이라고 알아? 강병철과 삼태기 아이돌이 아니라 서태지와 아이들이고 강병철과 삼태기라고 알아? 몰라? 1980년대에 되게 유명했던 가수야.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시조를 가져다가 가사로 써서 노래를 불렀어 실제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가리지 않고 위로중창 건너가서 정옛말을 하려고 곁눈질로 흘낏보니 상년 7월 사흘날 갈가벗건 주추리 3대가 살뜰히도 또 나왔죠. 무슨 법일까? 반어겠죠. 얄밉게도 나를 속였구나. 살뜰히도만 챙기면 돼. 여기서는 중장에서는 중요한 거 없다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결국은 주추리 3대를 보고 누구라고 착각한 거야? 님이라고 착각했다는 거야. 모처라 밤이었길래 망정이지 낮이었으면 우스꽝스러울 뻔했구나. 그래서 밑에 해학적도 써있는 거고요. 됐나요? 네. 내용만 알면 돼. 이해됐지? 그리고 내가 얘기한 수사법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벽사창 밖이 어른 커늘 한다는 건 무슨 법이야 얘들아? 밖에가 이렇게 뭐가 어른 보인다는 뜻이잖아. 이게 무슨 법이야? 의태어야 의성어야? 의태어. 그렇지. 이건 소리가 아니야. 뭐가 이렇게 어른 거리니까 소리가 나. 어른. 그건 어른이 다니는 거야. 어른. 의태어입니다. 의태어. 자, 의태어를 얘들아 유식한 말로 또 뭐라고도 불러? 음성? 그렇지. 아이고 잘하네. 됐어. 공부 열심히 한 티가 나. 이거 초딩들도 아는 거 아니야. 자, 음성상징어 잘했어. 어른 커늘 임이라고 녹여서 나가보니 임인가 보다. 나가보니 임은 아니오고 명월이 만정한데 벽어동 젖은 잎에 봉황이 내려와 쉽게 말하면 새가 내려와 짓다듬는 그림자로다. 이게 깃을 이렇게 흔드는 그림자다. 그러니까 새 그림자였다는 거야. 이해돼? 그럼 결과적으로 님이라고 착각한 거지. 모처라 밤이었길래 망정이지 우스꽝스러울 뻔했구나. 마지막은 다 똑같네요. 맞습니까? 이렇게 비슷한 것들을 묶어서 공부하면 훨씬 더 경제적이야. 이해되지? 너희들 꼭 기억해라. 수업을 듣는 이유는 효율성의 극대화라는 걸 꼭 명심해야 돼. 여러분들이 혼자서 시조를 100개를 정리하는데 10시간이 걸리는데 전양반하고 수업을 들으면 3시간이면 정리한다. 그건 들어볼 만한 거야. 내 말 이해돼? 근데 수업하는 내용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구호하다가 다른 걸 못했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이해돼요? 효율적으로 하세요. 공부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도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다. 그럼 그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건지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치? 그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공부를 하세요. 자, 그 다음 못 오는가? 뭔 일로 못 오는가? 이건 얘들아 굉장히 적극적인 화자야. 이거 옛날에 평가원 모의고사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너 오는 길에 무쇠로 성을 쌓고 끊어. 성 안에 담을 쌓고 끊어. 담 안에 집을 짓고 끊어. 집 안에 두지 놓고 끊어. 두지 안에 괴를 놓고 끊어. 괴 안에 너를 결박하여 놓고 끊어. 쌍배목, 외골새, 용거북, 자물쇠로 수기수기 잠가서 안 오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쌤 보자 얘들아. 평가원에서 이걸 어떻게 냈냐 하면 그림으로 형상한 걸 찾으라고 냈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냈는데 이제 안 나와. 그런 문제는. 그러니까 문학에서 그림 낸 거는 처음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특이해. 이게 어떻게 되냐? 답이 뭐였냐면 봐봐. 성 안에 집을 쌓고 집 안에 뒤주 놓고 뒤주 안에 괴를 놓고 그 괴 안에 너를 집어넣어서 자물쇠로 잠갔느냐 이거거든. 정답이 이 관역판이었어. 그래가지고 이 시조를 그림으로 형상을 했을 때 제일 잘 표현한 게 뭐냐. 그래서 이게 양궁 관역판 있지. 양궁 관역판 이렇게 딱 세워놓고 화살 이렇게 날아가는 거 그려놓고 이게 답이었어.
이게 진짜 교육과정 평가원 시험지였어. 이해돼? 근데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수사법은 뭘까? 점자로 시작해. 점? 강이지, 강. 점층이 아니고. 이건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점층법은 많아. 점점 커지는 건 맞는데 정강법은 드물어. 이게 정강법이야. 내 말 이해돼? 섬 안에 담을 쌓지, 담 안에 뒤주 놨지, 뒤주 안에 괴를 놨지. 맞습니까, 여러분? 점점 축소되죠, 범위가.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면 정강법인데, 이 정강법을 시각화시켰던 유일한 문제였어요. 나왔다가 이제 안 나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다. 내 말 이해됩니까? 참고로 알아놓으면 돼. 정강법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뒤에 뭐라고 나와? 너 한 달도 30날인데 나를 보러 올 하루가 없느냐. 결과적으로 님을 원망하는 거야, 노골적으로. 야, 너 왜 안 와? 뭔 일로 안 와? 너 오지 못하게 성 안에 담 쌓고 담 안에 뒤주 놓고 뒤주 안에 괴를 놓고 괴 안에 너 집어넣고 지금 자물쇠로 잠가서 못 오는 거야? 한 달이 30일인데 나보러 올 수 있는 날이 하루도 안 돼? 이 개새네? 이러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됩니까? 사설시조이기도 하고 조금 여러분 특이하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네, 52번입니다. 청천에, 얘들아 거기다가 대화라고 써봐. 대화체. 자, 52번 위에다가 대화체 써봐. 이것도 좀 특이한 사설시조야. 이게 보통 대화체 하면 서로 처지가 같으면 입장을 들어주거나 공감하는 게 일반적이잖아.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기러기는 거절을 해요. 그래서 이게 되게 특이해. 지금 기러기한테 말 거는 거야. 청천에 떠서 울고 가는 외기러기, 천에 동그라미, 외기러기 동그라미, 날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라고 말을 건 거야, 시적하자가. 외기러기야, 하늘에 날고 있는 외기러기야, 날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봐.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한양성에 잠깐 들러서 부디 내 말 좀 잊지 말고 외쳐가지고 불러 말을 좀 해주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황원을 겨우 갈제 정막공주 더진 듯 다 필요 없고 홀로 앉아 님을 그리워 차마 못 살겠다 이 말만 좀 전해줘. 요게 중요한 거야. 홀로 앉아서 님이 너무 그리워서 못 살겠네 라는 말만 내 님한테 좀 전해줘. 이해됩니까? 기러기한테 이제 부탁한 거야. 그럼 보통은 어때?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이래야 되잖아. 근데 기러기가 거절해. 야, 우리도 님 보러 바삐 가는 거요. 전활동 말동한디? 이해돼요? 못할 것 같은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 쓰세요. 거절. 맨 마지막은 여러분 특이하게 누구 대사다? 기러기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기러기가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이해돼? 이건 안 배우면 몰라. 이거 학생 입장에서는 이게 기러기 대사인지 어떻게 알아? 맞아요? 안 배우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러기 대사라고 써놓고 나올 가능성은 많이 없는데 그래도 특이한 시어니까 한번 쉬니까 알아놓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됐나요? 자, 이제부터 속도가 좀 붙을 거예요. 한 작품이 이제 많을 테니까. 자, 이제는 거의 70번까지 스트레이트로 갈 겁니다. 보세요. 53번 했죠? 53번 했잖아요. 우함이 했잖아요. 54번 했죠? 55번 했죠? 56번 했죠? 57번 했죠? 58번 했죠? 59번 했죠? 60번 안 했죠? 60번 안 했죠? 60번 합니다. 꼬꼬롱. 요게 여러분 꾀꼬리가 우는 소리를 표현한 거야. 꼬꼬롱. 꼬꼬롱 이렇게 우나봐. 꾀꼬리 이렇게 꾀꼬리가 꾀꼬리 이렇게 꾀꼴 이렇게 울 것 같은데 꼬꼬롱 이렇게 우나봐. 꼬꼬롱 우는 소리에 낮잠 깨어 일어나니.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봐봐. 이렇게 낮잠을 자고 있는데 꼬꼬롱 이렇게 울어가지고 깬 거야. 이렇게 딱 깼는데 젊은 아들은 글을 읽고 며느라기는 배를 짜고 어린 손자는 꽃놀이를 하는구나. 그럼 얘들아 평화로운 집안의 모습이야? 아니면 막 놀고 있는 거야? 평화로운 집안의 모습을 본 거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얼마나 뿌듯하겠어. 자기 아들은 글 읽고 있고 며느리는 배 짜고 있고 손주는 꽃놀이 하고 있잖아. 꽃 들고 막 다니면서 놀고 있단 말이야. 거기다가 마초와 때마침 이게 활용점정이지. 이런 평화로운 딱 분위기에 지엄이가 누구야? 마누라, 와이프가 술을 걸으며 맛보라고 하더라. 술 갖고 오는 거야. 여보, 막걸리 좀 갖고 왔는데 한 잔 드셔보세요. 얼마나 평화스러운 분위기야. 이해돼요? 여보, 술상 딱 받아 드세요. 얼마나 좋아. 왜 좋은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전원 속에서 이렇게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시예요. 됐습니까? 네, 넘겨보세요.
61번 했죠? 했는지 안 했는지만 얘기해줘. 했지? 62번 했죠? 63번 했죠? 했어요? 64번은? 65번은요? 안 했죠? 갑니다. 비록 못 이뤄도, 여기서 못 이룬다는 건 얘들아, 뭘 못 이루는 걸까 얘들아? 벼슬을 못 이룬다는 거야. 비록 못 이뤄도 임천이 좋아요. 임자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얘들아, 이거 조금 어려운 한자인데 나무가 두 개 서 있네? 이거 무슨 임자일까? 수풀임자야. 맞아. 그럼 상효로 바꿔볼까? 자연. 그러니까 부기공명을 이루지 못해도 나는 자연이 좋다 이거야. 무심어조는 무심에 동그라미 치고 얘들아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욕심이 없는 물고기와 새는 자자한 하였더니 자자한은 알아놓자. 이게 사실은 원래 별표가 달려야 맞아. 여기까지는 학생들이 모르거든. 이게 자연의 한가로움이란 뜻이야. 자한한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무심한 어조는 무심한 물고기와 새는 자연의 한가로움 하였더니 한가로움을 즐기고 있으니 조만간 세사에다 세 묻힐까요? 세사가 뭘까요? 속세입니다. 속세를 잊고 너를 쫓으려 하노라. 그럼 너랑 같이 이렇게 뭐 하겠다? 무심하게 살겠다. 욕심 없이 살겠다. 이해됩니까? 네. 66번 했나요? 네. 67번 안 했죠?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석가래가 기나 자르나 기둥이 기우나 트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설명을 조금 들어줘. 예를 들어 시골에다가 집을 지으면 대충 지어야 돼? 아니면 딱 규격 맞춰 지어야 돼? 대충 지어도 되잖아. 자연에서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집을 지었는데 석가래가 이게 기울기도 하고 맞습니까 여러분? 나무 기둥이 좀 삐뚤어지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야 우리 집이. 그럼 볼품없는 집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게 바로 어디에서 지은 집이야? 자연 속에 지은 집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돼. 이해돼? 그래서 읽어볼게. 석가래가 길든 짧든 기둥이 기운을 트든 수간목이 작은 줄 웃지 마라 밑줄치고 비웃지 마세요 라고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집을 비웃지 마세요 이런 얘기야. 내가 지은 작은 집을 비웃지 마세요. 자연 속에서 집을 지어놨다는 얘기야.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 어집어 만산 나 월이 산의 동그라미 월 동그라미 얘들아 상효로 바꿔볼까? 자연이죠. 여러분 쉬운 단어로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 들어? 자연에 뭐라고? 다 내 것인가 하노라. 결과적으로 내가 자연의 주인이다 이거야. 이해돼? 우리 집을 보고 비웃지 마. 나 자연 주인이야. 나 저 달의 주인이고 저 산의 주인이야. 이해됩니까? 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시. 68번 했죠? 그쵸? 네, 넘어갑니다. 69번 했나요? 안 했습니까? 자, 도연명이 죽은 후에 끊어. 또 연명이 나단 말이 끊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얘들아 풍류의 황태자가 누구야? 도연명이야. 이태백하고. 그러니까 쌤 봐봐. 이백과 도연명을 황태자라고 불러. 풍류의 황태자. 쉽게 말하면 자연을 즐기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도연명이 죽은 후에 또 연명이 났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구 같다? 도연명 같다는 거야. 왜 내가 도연명 같냐면 내가 어떤 마을에 갔거든? 근데 마침 그 마을 이름이 도연명이 살던 마을하고 이름이 똑같은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그럼 내가 마치 뭐처럼 살고 싶은 것 같아? 도연명처럼 살 것 같잖아. 그래서 내가 자연을 즐기며 살겠다는 거 이렇게 써놓은 거야. 읽어볼게. 도연명이 죽은 후에 또 연명이 났단 말인가? 밤마을 옛 이름이 마침내 같을시고. 이해됩니까 여러분? 도로와 수졸 전원이 수졸은 필요 없고 전원만 생각하면 돼. 자연에 사는 것이 개나 내가 다르랴. 도연명이나 내가 다르겠느냐? 다르지 않다 이 얘기겠죠. 마지막엔 서리법. 이해됩니까? 네. 70번 했나요? 안 했죠? 갑니다. 북이라 굳지 말고 끊어. 빈천이라 염치 말라 끊어. 다시 말하면 부귀를 구하지 말고 부귀를 추구하지 말고 가난을 싫어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야. 그럼 결국은 자연에 살면 부귀를 구하는 게 아니고 가난을 즐기는 거겠죠. 맞습니까? 이게 자연에 산다는 얘기야. 일생 백년이 한가할사사니 이내 것이 백구야 날지 마라. 백구 동그라미 뭐 자연이죠. 갈매기잖아. 그지? 만기하오리라. 이것도 사실은 꽃표시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속세와 욕심을 잃었다 이런 뜻이야. 속세의 욕심을 잊음 이렇게 써놓으세요. 만기는 속세의 욕심을 잊음. 한 번만 써놓고 외우지 않아도 돼요. 만약에 이게 모의고사에 출제되면
반드시 꽃표시를 달게 돼 있어요. 이건 학생들이 해석 못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하는 거야? 부귀를 탐하지 말고 빈천을 싫어하지 말아라. 백년을 한가롭게 사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백구 갈매기처럼 나도 뭐 하겠다? 속세의 욕심을 잊고 살아가겠다. 이런 얘기 써놓은 겁니다. 이해되셨죠?